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오늘 영화는 스파이입니다. 늘 그렇듯이 앞부분은 청취자분들의 알토란 같은 사연과 진행자들의 개소리가 이어집니다. 본 내용만을 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54분경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완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69 플러스 2회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들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복수의 탄생의 작가 이재익 PD입니다. 언제까지 복수의 탄생을 팔 거야? 9월 말까지요. 그만해. 정해놨어요. 그만해. 10월 1일부터는 바뀝니다 또. 야, 넌 핸드폰 좀 그만 봐. 녹음하는데. 야, 매일 준비하는 거야. 아니, 자기소개부터 준비해. 야, 방송을 준비된 자세로 안 하니 너는. 김훈종 PD 소개 제가 해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넓은 가슴으로 영화를 보는 남자 김훈종이에요. 지용은 뭐야, 지용은. 이중모음을 왜 사용해? 김훈종이에요. 이승우예요. 내 소개까지 그냥 되게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탁성어의 소유자 이승우예요. 이승훈 해야지, 휴. 이승우예요. 저희 세 명을 합쳐서 이재승훈 종이야. 아이, 그걸 해야지. 68, 뭐? 69, 68, 69 이재승훈 종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언제 한번 저 자리 한번 만듭시다. 그러니까. 핫재갓 알지랑 같이. 그러니까 함께 합시다. 노래방에서 안 그래도 저 9월 29일에 제가 공개 방송하거든요. 거기에 저 토 사장님 오시기로. 그러셨어요. 네. 그분 참 비즈니스맨이죠. 그래도 또 사장님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네. 우리 저 토니안 씨가 잠깐 대타 DJ 했는데 갑자기 붐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붐이 왜 들어오나 그랬더니 사장님께 직원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본인 저 PR하러 들어왔더라고. 그럼 잘해야지. 야, 근데 사장님이긴 한데 보니까 뭐 그렇게 뭐 많이 힘 있는 사장님은 아니더라. 사장님이 그게 둘이잖아 또. 그러니까. 지금은 심지어 셋이야, 셋. 아, 그래? 그게 또 TN 말고 코엔까지 합치죠. 코엔 TN이잖아. 코엔. 합병됐지 거기. 그래서 사장님이 셋이기 때문에 뭐. 가라오케인데요, 거의. 보통 가라오케 바지 사장은 셋입니다. 신밧드. 그중에 보통 연예인 한 명 있고, 그러니까. 물주 하나 있고, 생활하시는 분들 하나 껴가지고 보통. 그중에 누군가 바지는 입고 있겠죠. 3+1으로 해요. 원이 이제 그 나머지 원이 이제 주로 카운터에 앉아 계신 분들. 그래서 4명의 사장이 보통 가라오케. 신밧드. 보통이죠. 예. 예전에 저 줄리아나 사장님 하시던 그 오 사장님 생각이 많이 나네요. 뭐 영업은 다들 그렇게도 많이 하죠. 알겠습니다. 저 또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읽어주시죠. 뭐 그냥 아무나 읽으면 되나요? 티모니 19 청취자분들께 문화를 선물합니다. 9월 18일 수요일 아메리칸 이디엇 5상 10명이죠. 초대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메일로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무려 R석입니다. 이게 바로 그린데이의 그린데이 아메리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게 지금 오리지널 캐스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좋죠. 야, 그린데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가시면 아마 저는 환장하실 겁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락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린데이야말로 21세기 비틀즈라고 생각해요. 물론 유튜브가 있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린데이를 좀 더 높게 줘주는 편이에요. 잠깐만,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는요. 정말 맷 데이먼하고 원래 그린데이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조디 포스터인데요. 요즘 쭉 보다 보니까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는 정말 그 3코드 펑크를 쭉 하다가 이 아메리칸 이디엇부터 시작해서 그 앨범부터 약간 전국적인 전곡적인 앨범이 대박이야. 심해 이거는. 이게 듣다가 이 그린데이야 이게 이런 앨범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저는 사실 그린데이 앨범은 두키 때가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두키 처음 듣고 와, 이런 음악이 세상에 있어. 있어. 근데 이제 두키 같은 거를 한 7, 8년 하다 보니까 얘들은 그냥 두키구나 생각했는데 완전 180도 달라진 음악을. 어쨌든 저기 아메리칸 이디엇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말머리로 메스케 케이스를 달아주세요. 무슨 뜻인지 알죠? Do you have the time? 근데 잠깐 제목이 무슨 뜻인지 알죠? 알죠. 잠깐 그 김우정 PD 벨소리가 혹시 스트레이 하트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구만. 그린데이의 숨겨진 팬이었어. 베스킷 케이스 뮤직비디오가 대박이잖아요. 정신병자 그 정신병원에서 하는. 그렇죠. 그리고 일부러 그 영어 발음을 약간 병신같이 덜 떨어진 액센트 너드처럼 해요. 잘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런 느낌. 어쨌든 영화지 기분 나쁘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기분 나쁜데? 뭐 기분 뉴트로지나 나빠? 에센스 뭐 이런 기분 거예요? 나 오늘 중국 얘기 좀 할까? 그럴까? 서로 저 뉴트로지나 배틀 한번 핸드 할까? 뭐 에센스 이런 느낌인데. 아이씨, 기분 나쁘네. 오늘 저 어려운 영어를 얘기죠. 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잡지 엘르에서 야 엘르가 영어라고 생각하지 마. 최고의 그 미모. 야, 불어야. 에디터께서. 불어. 아 정말? 엘르. 마담무시 봉주 이런 느낌 안 드니? 아 정말? 불어야. 영어 아니었어?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 지금 불어를 밀고 있어요, 지금. 불어야. 야 불어 불어는 아니야? 불어지 뭘. 자 지금 2대1 다수결에 의해서 불어야! 불어로 결정됐어. 야 물어보자. 우리 저 불어예요, 최고의 잡지 영어요? 엘르. 불어. 봐봐. 아, 봤지? 그렇구나. 무식한 새끼. 죄송합니다. 어깨만 넓어. 그러니까. 약골에다가 이도 잘 빠지고. 야 그분 좀 만나야 되는데. 우리 그 저 차 박사님, 우리 차 박사님하고 나하고 저 차 약속했잖아. 어. 며칠 안 남았어. 신촌의 이제. 중심에서 차용문을 외치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 그렇게 외칠 거야. 찾았짠! 막 이렇게 외칠 거야. 그럼 되게 쪽팔리겠지? 다시는 이런 메일 안 김나래 보내겠지? 기자님. 엘르의 그 이제 피처 기사 쓰는 기자님이세요. 훌륭한 피처 기자님. 기사 말고 딴 기사 안 쓰세요? 피처 주로 쓰시잖아. 라이프스타일. 쓰시는데 저희 우리 시네타운 19의 그 새 진행자를 엘르 10월호에 전격적으로 실어주시겠다고 하셔서 전화가 오셨어요. 왜? 인터뷰로. 도대체? 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따 이 녹음이 끝나고 저희는 그 스타일리스트가 꾸며주는 옷과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 또 화장도 하고 어이가 머리도 없다. 하고 해서 어이가 사진을 없다. 찍게 되겠습니다. 어이가 없다. 어안이 어이가 없어. 벙벙하다고 하죠. 어안이 벙벙하네. 제가 패션 잡지 한번 사진 찍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스튜디오 가서 찍었는데 로피시엘 옴무라는 데서 한번 해봤거든요. 뭐? 로피시엘 옴. 그렇게 안 그런 건 패션 잡지가 엘르 외에 패션 잡지는 없어. 잠깐만. 그러니까 엘르 말고는 패션 잡지가 없지 외람된 우리나라에. 말씀을 드렸네요, 제가. 그럼 왜 그러니까. 이러면 돼 지금? 없었던 얘기. 야, 안 찍은 걸로 하겠습니다. 야 엘르 말고 나머지는 찌라시야. 찌라시. 다 찌라시야. 찌라시에서 한번 나머지는. 찍었어 내가. 우리에게 찌라시에서. 잡지는 맥심과 엘르밖에 없어. 그렇구만. 아, 왠지 엘르 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품격 있어 보이고 불어잖아 불어. 브라자요? 아, 진짜. 굉장히 와코루 같은 느낌이 있어요. 브레지요. 와코루 뭔지는 아나? 알지 신형 와코루 이 사람아. 그래요. 우리는 빅토리아 시크릿을. 우리는 빅토리아 시크릿이지. 전 가끔 VS. 에블린? 그래서 여자 속옷을 꽤 안다 소은이가. 그러니까. 화장품 잘 모르더니. 그러니까. 아, 화장품도 나 정도는 많이 하는 거라니까. 아 그래? 어. 근데 빅토리아 시크릿 쇼는 언제부턴가 단순한 이렇게 란제리 쇼가 아니라 어떤 그 뉴욕 문화의 어떤 뭐 그런 약간 미국 문화의 어떤 그 상징 같은 느낌이 돼버려가지고 가수도 거의 제일 잘 나가는 가수들이 보통 나오잖아. 제일 잘 나갈 때 머른 5 나오고, 그치. 제일 잘 나갈 때 뭐 누구 나오고 뭐 이런 그때 식으로. 저스틴 팀버레이크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한창 어. 전성기 때 나왔어 항상 쇼를 그런 식으로 해. 근데 거기서 맺어졌던 커플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깨졌지. 누구? 아니 거기서 맺어진 건 아니고 거기서 이제 출연 옛날에 시리 한번 출연을 한 적이 있었어. 근데 이제 지금은 아마 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랑? 하이디 클룸 아 그래. 시리랑 하이디 같이 클룸이랑 출연을 한 살았구나. 적이 있어. 동반 출연을 한 적이 있어. 그리고 작년에도 머른 5 그 사귀는 모델이 한 명 섰던 것 같아. 기억에. 재작년인가 작년에. 나 왠지 빅토리아 시크릿 하면 아무 이유 없이 아드리아나 리마가 늘 떠올라. 누구지? 이유는 없어. 저 사실 시일 노래를 들 때마다 이승훈을 떠올려요. 이승훈이가 그 얼굴은 곱상한데 목소리가 쉐시잖아요. 시일은 얼굴은 쉐시인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 시일 얼굴 본 적 있냐? 얼굴 너무 무서워. 얼굴 정말 깜짝 놀랐다. 너무 무서워. 이태원을 걷다가 이렇게 부딪히면 자기도 모르게 살짝 옆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부딪히기 전에 저쪽에서 이렇게 그런 소리 걸어오면 우리 옆으로 살짝 들어가는 옆골목 그런. 가게에 잠깐 갑자기 들어가서 아이 쇼핑 한번 좀 하고 나와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런 일단 느낌. 그냥 이렇게 넘기기에 너무 큰 흉터가 있어 얼굴에. 그지. 약간 예. 스카 엄청 큰 게 그리고 있지 여기 이 이만한 얼굴이 게. 살벌해요. 그 뭐야 저 카니 웨스트 노래 중에 스루 더 와이어라는 노래가 Through 있는데 the 그 Wire. 노래가 있지. 생각나지. 있지. 하지만 노래 들어보면 키스 프롬 어 로즈 이런 거 들어보면 정말 나나나나나나. Love's Divine 뭐 이런 거. 러브 스티바 이런 거 들으면은 아니, 어떻게 사람은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 항상 명곡이지. 이승훈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부조화 외모와 목소리 뭐 한 주간 있었던 뭐 특별한 일 있나요? 없어요. 좀 아까 그 읽어드리면서 느낀 건데 마치 우리가 그 SBS 소속이 아니라 팀원 소속인 것 같아요. 난 이런 생각했나? 하여튼 그런 생각을 아. 잠시 했습니다. 신 사장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신 사장님 최고야. 아 훌륭하신 분이죠. 난 배태미 팀장님 사랑합니다. 아 뭐야. 난 아, 신 저는- 사장님. 아니 사랑하는데. 난 무조건 신 사장님. 사랑하는데. 저는 김미희요. 알아요 김미희? 김지희 아니야? 김지. 이 사람 이름도 모르면서 뭘 사랑해. 김지 씨한테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한 주간 물어보는데 뭐? 얼마 전에 김지 씨랑 술 먹었죠? 예. 저도 술 먹었는데 술 먹으면서 제가 드린 약속이기 때문에
김지희 씨를 위해서 제가 시를 한 수 읊어드리기로 했어요. 이 새끼는 진짜 돌았어. 나 그때 술 먹으면서 얘기 들었는데 미친 새끼야. 진짜. 자, 일단 그 한국말로 그냥 번역했을 때 영어 발음은 김은정 PD가 있으니까 그 윌리엄 버틀러 H 드링킹 송이라는 시예요. 사랑은 눈으로 들어오고 술은 입으로 들어온다. 그것이 우리 늙어서 죽기 전에 알 수 있는 유일한 진실. 그래서 나는 잔을 들고 그대를 바라보며 한숨 짓네. 김지 사랑해요. 어우 미치겠다. 근데 이걸 약속한 게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이 새끼가 술 먹으면서 눈을 보고 졸라 빤히 보면서 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 두 사람이 입을 모아 얘기하더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야 너 인간이니? 왜요? 인간이야? 아니 야 그건 진짜 실수지 실수.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데 뭘 물어봐. 아니 김지희 씨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여성적인 분을 보면 눈을 마주치게 되지 않나요? 아니 부끄럽지 않아요? 별로 안 부끄러운데요? 그러니까- 부끄러우면 제가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살 수 그래, 있었겠어요. 그러면 알리가 있나? 어쨌든 이재익 PD 앞으로 시는 읊지 않는 걸로. 야, 시를 이렇게 목욕시키지 마. 시인들을 목욕시켜. 저-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드링킹 송. 김은정 PD 칠원절구 한번 읊어주시죠. 제가 알고 있는 동덕이 동덕쿵 한번 갑시다. 마지막 문장이 있어요. 마지막 일배 부일배. 저 새끼 일배하는 새끼인가 봐. 일배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무식한 일배에서 놈들아. 한 잔 또 한 잔. 몰라? 일배 부일배 몰라. 장진주사 몰라? 아니, 장진주사도 장진주사 알고. 안 돼. 일배를 부일배 이런 몰라. 무식한 새끼 저거. 거기서 에이 무식한 놈. 일배를 외치는 건. 에이 뭔가 있는 것 같아. 저 새끼 야 일배하는 발음 너 새끼인가 봐. 스파이니? 야 발음 똑바로. 해. 스파이네. 야 그동안 내가 너를 이 노란 티 입고 이런 너를 오해했다 진짜. 쟤야 쟤. 저 새끼네. 이 새끼야. 여러분 발음 똑바로 하세요. 일바이. 내일부터 쟤 이렇게 투표할 때 1번에 도장 2개 찍어서 무효표된 애들 있잖아. 그런 애인 것 같아. 일배 한 표. 한 표로는 너무 부족해. 1번에 2표. 무효. 그러니까 저는 1배. 지금 3번 찍었나 봐. 1배 부일배. 일배하는 새끼 같으니라고. 이재익 PD님. 야 크레용 팝이나 불러. 넌 프로그램에. 이재익 PD님. 이재익 PD님은 보통 한 번에 하나만 찍으시잖아요. 항상 유효표를 만드시는. 저는 이재익 PD님? 찍을 때는 한 번만 찍지만 할 때는 3번 합니다. 사연 소개해 주시죠. 자, 오늘은 정효은님. 이름이 이쁘네. 이름 너무 이뻐서 이름 불러드리려고 뽑았어요. 정효은이란 이름의 여자랑 만난 적이 없네요. 그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착하고 고상해 보이는 느낌. 저는 나래란 이름의 여자랑도 만난 적은 어. 없어요. 와우. 이 현재에 충실한 인간 같으니라고. 그럼. 저렇게 또 나래를 펴나? 김나래가 에이, 앉아있다고 저런. 바로 나래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일편단심 지휘할래. 옛날에 농구팀도 저는 나래 블루잉스 뭐 이런 주로 그런 데만 좋아했어요. 무섭다. 자, 정효은님. 시네타운 19 처음 듣고 남친한테 화낸 사연. 남친이 권해줘서 저는 마포구에 28살 먹은 귀요미입니다. 스스로 귀요미래. 진짜 귀엽지. 진짜 귀요미입니다 하시고 근데 양심은 있으셔가지고 어. 이렇게 찡그리시는 이렇게 표시 있잖아. 그거 넣으셨어 그래도. 일단 양심 있어 이분. 아니야 일단 사진부터 보내주세요. 귀요미인지 아닌지 사진 저희가 보내주세요. 판단할게요. 셋이 판단해서 2명 이상이 인이면 귀요미인 걸로. 어쨌든 우리 정효은님 진짜 재밌다는 남친의 권유에 억지로 들었는데 억지로 듣고 난 뒤에 남친한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왜 이제서야 듣겠냐? 남친과는 자짜신 걸로. 자짜. 에이 말해 뭐해. 아니야. 28% 인데. 이분은 저 자짜 싫고요. 저는 헷 원하신다고. 남친과는 혜태신 걸로. 자, 햇으로. 햇으로. 2번 햇으로. 한 번에 2번. 1헷 부일헷 3번 하시기로. 이 새끼 진짜 공중파 가야 돼.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너 러닝맨 가. 3번 진짜로. 하신 걸로. 자, 나 다음은 휴진한테 얘기해줄게. 허트님. 야, 우리가 그러면 지금 69 아니 벌써 플러스- 효은 씨 상은 끝난 거야? 끝났어. 그 얘기 해주려고. 화낸 사연. 저 핵심에 충실해야지. 야, 우리가 지금 69 플러스 2회냐? 그럼 다음 주가 69. 다음 주가 69야? 그럼 그 다음 주는? 그 다음 주 72 겠네. 72회인가? 건너뛰는 거야? 없지. 71 이런 거 없어 우리. 어쨌든 아네다 하이와 블루마블 편, 엘리시움 편 듣고 메일을 띄웁니다. 허트.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수험 준비생이며 오늘은 교육행정 공무원 시험의 필기 합격 발표일입니다.
야, 얼마 전에 발표하셨다는 거예요. 시네타운 19은 1회 방송인 건축학 개론 때부터 접하게 되어 저에게는 공무원 수험 생활 중 큰 활력소가 되었고 지치고 힘들 때 세 분의 방송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추스르고 또한 스트레스도 날리게 해준 저에게는 너무나 사정본 같은 방송이었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수험 기간 중에는 영화 가기가 좀 부담스러웠지만 세 분의 방송으로 인해 본 거나 다름없는 흡족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75년생 이재익 PD와 같은 나이지만 대학을 1년 늦게 가서 김은종, 이승훈과 같은 76년생들과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왠지 더 친근하고 꼭 오랜만에 만나 욕도 하고 마음 놓고 얘기 터놓을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난 기분이네요. 저는 조그만 직장을 다니다가 사표를 내고 공무원 수험생이 된 지는 2년이 지났으며 그동안 기억나는 에피소드로는 이재익의 팬티 2장, 네. 청담동 페더러 사연, 그다음에 45회 신세계 편의 그 게이설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해석, 8회 우리들의 베스트 편, 이승훈 PD의 박학다식과 일본 쪽 소설로 만화나 이런 것들을 추천해줬던 그런 내용. 그 다음에 46회 드장고의 만화 주제곡 별나라 우주에 빛나는 뉴텍사스. 그다음 나홍진 감독의 영화계 뒷얘기 등등.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시험을 치른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 요거 좀 문제가 좀 있으셨다고 문제가 오류도 있고 뭐 논란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많이 또 적어주셨네요. 어쨌든 우리 저 최원호님 문제가 좀 잘 해결돼가지고 원하시는 그 교육 공무원 꼭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최원호님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아마 열심히 공무원이면은 뭐 선생님이에요? 근데 보니까 교육행정직이라고 행정직이라고 하니까 선생님은 아닌 것 교원. 같대. 교육청 뭐 이런 데 일하는 거. 아니면 그런 거 학교나 같아. 이런 거. 공립학교 같은 데서. 그러니까 그래서 좀 시험 문제가 좀 문제가 있었나 봐. 그리고 잘 해결이 좀 됐으면. 그리고 어떤 분이 사연으로 싶습니다. 그 우리 카페에 검은수염님이 올리셨더라고요. 뭐 우리 세 명에게 한 가지 금지했어요. 봤어. 김은종 PD는 앞으로 그 얀두봉 얘기 안 하는 걸로, 김 PD 얘기 안 하는 걸로. 당신은 그 크리스토퍼 놀란 얘기 이제 안 하는 걸로. 나는 정서임 작가 얘기 안 하는 걸로. 그놈은 정서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정서 얘기도 하지 말고 정서임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근데 정서 없이 어떻게 영화를 얘기합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없이 어떻게 영화를 얘기합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야, 드봉 없이 어떻게 영화를 얘기하니? 드봉 없이. 두봉 없이. 불가능한 미션을 주셨네. 어쨌든 검은수염님 나 정말 몰라. 크리에이터야. 이분 그분 엄청난 분이야. 진짜 내가 갖고 있는 크리에이터 딱지 다 드리고 싶어 진짜. 검은수염님 엄청난 언젠가 한번 만나서 소주 한 잔 기울이고 싶어요. 정말. 분이야. 의외로 여자일 수 있다. 그러면 더 대박이지. 대박이지. 검은 수염인데? 그것도 알아야 돼. 여자분인데 검은 수염이. 얘는 약간 이상해 애가. 변태 새끼야. 얘는 약간 이상해. 그러니까 약간이 아니야. 많이 이상해. 그냥 이상한 애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 오세원님 이름이 오세원이야. 이분이 또 가야. 아니 뭔데 왜 모세원에 감탄? 그럼 우리 작가 이름이 폰트 알려줘. 정서임인데 우와 이거냐 정서임이라서? 아니 정효은 와 김나래 와 이런 느낌이야. 그냥 영혼 없는 리액션이야. 그런 거구나. 그냥 받아들여라. 야, 일병 안 돼. 걔 집에서 논대 와 이런 거 아니야? 백술에 와 대학 떨어졌대 와. 제가 받아본 문자 중에 얘기하니까 나온 건데 정말 충격적인 문자 받고 아연 실색한 적이 있는데 친구들 어떤 하나가 좀 약간 개념이 없는 애가 있긴 했어요. 근데 심지어 개념 없는 사람 많잖아. 너무 많은데 걔도 그 중에 하나 있는데 밤 11시인가요? 몇 년 된 얘기야. 문자가 왔어요. 제이가 어제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 물결. 진짜로 농담 아니고. 씨발놈이. 졸라 멋있다. 어제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 물결. 좀 있으면 파티하겠네. 그럼 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니? 몰라요.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거든요. 저도 뵌적 있는 분인데 인사하신 분인데. 있어요. 무슨 얘기가 아닌데. 우리는 보통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네, 어쨌든 오세원 오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니까 자, 그 친구 이름이 뭐죠? 뭐? 그 친구. 이 친구 얘기 안 할래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친구. 졸라 멋있다. 어느새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훌쩍 다가온 것 같습니다. 기억하실는지 그것만 모르겠는데 알려줘. 그 친구 직업은 뭐예요?
회사원이에요. 아주 멀쩡한 회사네요. 무슨 회사? 아주 멀쩡. 아 이름을 대. 삼성이에요, 삼성. 역시 삼성이 하면 다르구나. 그러니까 못 배우거나 이런 친구는 아니에요. 교육도 대학까지 다 나온 친구예요. 삼성이 하면 달라. 야 진짜 또 하나의 가족. 난 그분 회사원 아니라 그러면 직업이 아니 여자예요, 여자. 여자야? 여자야. 또 하나의 가족. 여자예요. 자 우리 오세훈님 잤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난 인. I mean 두 명이 결정했으니까 자는 걸로. 은하 잘 지내지? 연락한 지 오래됐구나. 잘 지내. 어쨌든 그 친구는 정사와 사생결단을 기억시켜준 친구로. 그 뒤로부터 제가 이모티콘 물결을 못 쓰겠더라고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 저 오세훈님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맥주 회사 다니나 그닥 술을 잘 못 먹는 오세훈입니다. 원래 주량이 맥주 회사 다니는데 맥주 한 병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맥주 4병 정도까지 늘었네요. 예전부터 선물 하나 보내드린다 하면서 못했는데 맥주 보내주세요. 이번에 추석이기도 해서 맥주 보냈습니다. 조만간 올 뭔가요? 거예요. 이분 굉장히 답이 빠른데?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바로 보내주시는데 지금 어쨌든 캐니스터라고 하죠. 이렇게 큰 통 그런 거 하나 보내주시죠. 시원하게. 보내셨대 이미 오세훈님이. 감사드립니다. 어디 맥주에 살까? 궁금해. 세븐브로이? 궁금하다. 맥주는 뭐 좋아하세요, 맥주? 요새는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계절마다도 달라지고. 요새는 늘 저는 싼 걸 먹으니까 요새는 저 홈플러스나 이마트 가면은 9캔에 2만 원 행사를 하거든요. 그 파울라너라고. 펄러너? 그걸 주로 먹고 있습니다. 파울라너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맛있죠. 이재 PD는 제일 좋아하는 맥주. 저는 필스너 우르켈이요. 그 맥주 알죠? 알아요. 네, 체코 맥주. 저도 좋아해요. 맛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맥주가 원래 사무엘 아담스라는 미국 맥주가 있어요. 보스턴 지역에서 잘 어울린다 너랑. 아니 보스턴 얘기 또 나오잖아. 넌 보스턴 얘기도 금지해야 돼. 얘는 금지할 게 너무 많아. 아니 근데 사무엘 아담스라는 맥주 정말 맛있거든요. 나는 또 세뮤얼 아담스 할 줄 알았더니 사뮤엘 아담스라고 그러네. 그래도 그나마. 그러니까 세뮤얼 아담스는 한번 먹어봐야 돼. 먹어봤어요? 그럼요. 그건 너무 흔한 맛있잖아요. 맥주잖아요. 그게 제일 좋아하는 맥주였는데 최근에 바뀌었어요. 1위가. 뭘로? 최근에 스미딕스라는 맥주가 있는데 스미딕스 그 빨간 캔 있죠. 먹어봤어요. 먹어봤죠. 이 맥주 진짜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왜 꼭 먹어봐야겠다. 맥주가 왜 약간 깊은 리치한 맛이 나든지 아니면은 가볍고 산뜻하든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보통 산뜻한 맥주도 좋아하고 무거운 맥주도 좋아하는데 이 맥주는 두 가지가 다 있어. 응? 놀라워. 그 이태원의 크래프트웍스라는 맥주를 만들어 파는 그런 데가 있어요. 한번 거기 가서 맥주 드셔보세요. 거기 맥주는 다 이름이 산 이름이에요. 지리산, 백두산 뭐 이런 소백산 이런. 특이하게도 이제 우리나라 산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이죠.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는 영어로 주문을 해서 제가 가면 누구랑 같이 가서 지리산? 그래야 돼요? 지리산, 지리산? 한라산. 남산도 있나요? 거기 남산도 있는 것 같아요. 안주도 맛있고 맥주가 굉장히 맛있으니까 가격도 적당해요. 가격이 막 싸진 않은데 그렇다고 막 비싸지도 않고 네네, 괜찮아요. 어쨌든 뭐 여러분들 만약에 이승훈이 주문 못 하고 있으면 가셨다가 같이 좀 주문 좀 해주세요. 저희 혼자 술잔 들고 만지작 공습잔 들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이거 있어요. 이거 있잖아 이거 손으로 이거 메뉴판 가르치기. 이거 달라고. 맥도날드 가서 하는 거 있잖아. 넘버원 플리즈. 쟤는 또 맛있으면 이런다 맛있으면. 자 다음은 우리 레이첼님, 우리 애청자 레이첼님. 얼굴이 이쁠 것 같은 이런 이름인데. 레이첼. 강희경님, 본명은 강희경. 레이첼님께서 레이첼이라는 이름은 보통 이렇게 키 한 168에 얼굴 좀 하얀 편이고 머리는 살짝 파마기가 있는데 가슴은 좀 작은 A컵 정도, 75A 정도 느낌이에요. 레이첼은. 맞을 거라 아마. 몇 가지나 맞는지 레이첼님 궁금한데 좀 올려주세요. 다음에. 자 레이첼님의 사연 제목 부산에서 공개 방송 한 번만 해주세요. 아잉. 아잉은 내가 읽으면 안 되는데. 아잉 플리즈. 아와잉입니다. 자 우리 레이첼님께서 부산에서 부산국제영화제 때 부산 오시는 것 같은데 지방의 애청자들을 위해 공개 방송 해주시면 안 될까요? 9월 28일 토크 콘서트도 서울이라 못 가고 지방 팬들을 위해 공개 방송 서비스 한번 해주세요라고 메일을 주셨습니다. 렛츠고 가서 합시다.
까는 걸로. 가서 합시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미 다 짜여져 있는데 마치 지금 듣고 하는 것처럼. 야, 정말 후정아, 방송을 알아. 당신. 후정아, 훌륭해. 형은 공중파 방송하면 안 되니? 나도 너처럼 하면 안 될까? 넌 이미 지상파 방송을 하고 있잖아. 그렇구만. 아 훌륭해. 바로 Let's 이런 go. 거야. Let's go. 자 이승훈 PD 우리 하는 것 좀 알려주세요. 공지 좀 해주세요. 저 잘 몰라요. 뭐야. 김은정 PD가 알죠. 나는 한 대만 이건 알아. 김은정 PD가 알잖아. 우리 아. 업무가 분화돼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업무 분장이 돼 있어 지금. 저희가 공지야. 부산 국제 영화제를 셋이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10월 5일 토요일 날 오후 한 뭐 4시 부근쯤에 저희가 한 대략 현백이죠 장소는. 현대백화점이 부산에 어디 있대요. 그래서 있죠. 거기 센텀시티. 안 가봤어요? 거기 똑하니 있는데. 못 가봤어요. 네. 저도 거기에 현대백화점 모르겠네. 난 신세계랑 롯데는 아 알겠는데. 신세계였구나. 뭐야 너? 그때 너랑 같은 데가 신세계니? 너랑 만났는데 신세계야 임마. 그렇구나. 쟤는 저 여자랑 만난 적도 없는데 나 쟤랑 자시잖아. 뭐 이러고 다니는 저는 게 저 아니야. 대기업은 다 좋아요. 현대든 그러니까. 신세계는 다 좋습니다. 같은 뭐 좋은 백화점이죠. 어쨌든 거기서 한 200분에서 300분 정도 모시고 저희가 아마 공개 방송을 진행하게 될 것 10월 같습니다. 5일 토요일 오후 4시경. 그래서 주제는 부산과 영화와 나. 주제 너무 좋지 않아요? 부산과 영화와 나 뭐든 할 수 있어. 근데 뭔 얘기를 해도 돼. 중요한 건 지금 팀원의 배태비 팀장님은 좀 열받았어. 왜? 뭔 얘기냐고 그게 정확히 알려달라고. 김지희 씨는 열 안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실은 김지 씨가 저 대만을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대만 가는 친구한테 공항 라이드를 하라고 세팅을 했었어요. 야, 이 새끼 아주 무섭구나. 우리 세팅을 하시는지. 너는 그러고 있는데 형은 신화 읊고 있으니 이게 되겠니? 씨발. 도움이 아유, 돼야지 이 새끼야. 진짜 나 한심하다 내 자신이. 어쨌든 부산 계신 분들 또는 뭐 그쪽에 계신 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 아마 또 영화를 좋아하시니까 여러 군데서 전국에서 오실 거예요. 부산 국제영화제 보시러. 그때 아마 저희 그 19 여러분들하고 좀 직접 얼굴 뵙고 좀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부산 영화제 요번에 가면 이제 3년 연속으로 가는 건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 부산 영화제 가서 과연 올해는 영화를 볼까? 여태까지 한 편도 보지 않았어. 못 봐? 내가 볼 때 100% 못 봐. 아니 잠깐만 부산 영화제는 술 먹으러 가는 곳 아니에요? 거기 축제 아니에요? 술 먹는 축제 아니에요? 저도 거기? 부산 영화제 몇 번 갔는데 영화 뭐 보통 가면 한 3박 4일씩 있다 오는데 두 편 보면 많이 본 거였던 것 같아요. 작년에 2편 봤네요. 그 부산국제영화제를 만드신 산 증인 있잖아요. 김동호 네, 전 김동호 위원장. 전 위원장, 예.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력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그렇게 한 새벽 4시까지 각국 이제 VIP들 모시고 술을 드시다가 아침 영화를 보러 가신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2시간, 3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고 나오신다는 거기서 푹 주무시고 나오셔서 다시 술자리로 가신다는. 그리고 표 얻기가 진짜 힘들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 그 다큐멘터리 영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영화에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지난번에 유일하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그 애들 다큐멘터리 본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만든 무슨 중국의 그 빈민촌의 애들 찍은 영화인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실험적으로 이 영화에선 대사를 다 없앴어요. 무성 영화예요. 좋은 거 보고 대사도 오셨네? 하나도 없이 예. 돼지 울고 소 울고 이런 소리만 나고 2시간 동안 다큐멘터리 그래요? 봤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세 자매. 세 자매? 예, 나 예. 애들한테 자랑해야지. 중국 야, 다큐멘터리. 나는 자막 없이 세 자매라는 영화 본다? 중국 영화인데 난 자막 없이 본다? 감정이 100%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자랑해야겠다. 저 중국 영화 자막 없이 보는 사람이에요. 세 꼭 자매. 자랑하세요. 하여튼 뭐 자막 없이 볼 수 있어요. 알아듣는 사람들지. 무슨 영화? 나는 알래스카 영화도 자막 없이 볼 수 있어. 어쨌든 우리 알아듣지 세 명이 못해서 10월 그렇지. 5일 토요일 부산에서 오후에 공개 방송을 하고 며칠 있다 올 건데 방송은 아니잖아요. 그냥 공개를 하는 공개를 거잖아요. 하는 거죠. 시간 되신 분들 오시면 좋고 그리고 뭐 부루마블도 하고 갑시다. 그러고 보면 9월 29일에 저는 안양천에서 점프 구로 축제라고 공개 방송합니다. 제가 하던 거죠. 지금 뭐 부하걸, K윌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장소가 거기가 나름 괜찮아요. 저 거기서 3번인가 했었거든요. 저는 거기가 집 앞이에요. 집에서 그러니까. 걸어가면 돼. 이렇게 좋습니다. 많이들 구경 오세요. 야외 공개하기에는 아주 딱 좋은 사이즈죠. 어쨌든 저 부산에서 국제영화제에서 저희가 이제 셋이서 돌아다니면은 저는 한 5분 정도만 다가오면서 자짜 해주시는 분들 만나면 정말 즐거울 것 같네요. 5명이나? 내가 볼 때 명만 만나도 기적인데. 너무 큰 기대가 큰가 너무? 몰랐어. 이미 하체 까달죠 얘는. 마음은 하체 까달자. 자 다음은 야, 우리 풍선 색깔은 뭘로 할래? 뭘로 할까? 주황색 합 주황색. 아니야. 투명한 노란색? 좋은데? 좋은데? 자 다음은 딸기 향 나는 걸로. 좋아.
가산동에서 투명한 밀크색. 왕순님이 또 미리 선물을 보내주신다고 예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목은 슈르슈트레밍. 뭐야? 제목 슈르슈트레밍. 이게 제목이고요. 가산동에 사는 동갑내기 왕수라고 합니다. 지난번 스웨덴 출장 때 선물 한번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뭔가 임팩트 있는 걸 보내드리기 위해 고민하다가 스웨덴 출장 때 동료를 통해 얻게 된 귀한 물건 하나 보내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거 뭔지 저 알 것 같아요. 뭔지 몰라. 이게 뭐냐면은 그걸 거예요. 그 정어린가 뭐 엄청 냄새 나는 그거? 통조림. 머리 막 완전 뽀개지는 그 냄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분이 못 먹겠다. 주의사항 몇 자 적으셨습니다. 1번 절대 실내에서 뜯어보지 말 것. 그거 맞나 보다. 2번 옷에 튈 경우 옷을 버려야 하므로 비닐 옷을 입고 먹을 것. 냄새 쩔어요 진짜. 그래요? 쩔어. 3번 가능하면 노약자나 어린이는 먹지 말 것. 그 중국에 무슨 썩힌 두부 있잖아요. 네. 그거 삐까해요. 뭐 난형난제. 마카마카. 마카마카. 비슷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그게 도착 슈르슈트라밍이 도착하면 야 그건 정확하다. 발음 좋다. 좋아. 셋이 가위바위보해서 지는 사람이 원수. 얘 1박 2일 찍으려고 그래 지금. 얘 지금 너 어디 CJ 가려고? TVN 가려고? 얼마나 너 얼마니? 이미경 회장님 사랑합니다. 5억이야. 5천만 원만 줘도 땡큐지. 얼마면 되니 너? 이미경 회장님 이 사랑합니다. 새끼 1박 2일 찍네 여기서. 어디서 SBS에서 1박 2일 찍고 그래.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는 사람이 다 먹는 건 지키는 걸로. Fuck. 그렇게 진짜 할 거야? 아니 그러니까 원샷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셋 중에 지는 사람이 무조건 먹는 걸로. 그래요. 한 입 먹어봅시다. 슈르슈트레밍. 정소림 작가가 또 참다수를 또 정서임 얘기 그만하라고. 할 얘기가 없네 빼니까. 너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 오늘 아침에 드봉으로 뭐 얼굴 씻고 나왔다? 자꾸 얘기한다. 자 노래 여기서 스피드 듣고 가겠습니다. 제발. 합시다. 우리 또 저 둥근돌림 자꾸 에피소드 보내셔. 야 둥근돌림 이 정도면 한번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 모셔. 네가 약속했잖아. 그래, 모셔. 재밌는 사연 모시라고. 저기 보낸 분들. 난 여태까지 제일 재밌던 사연은 역시 차용훈의 윗집 택배가. 택배. 어쨌든 그러면 차 박사님과 둥근돌림은 만약에 저희 오고 싶을 때 연락 주세요. 방청을 원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오시되 대신 오셔서 슈루슈트레밍을 드셔야 됩니다. 저희가 선물까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이재승훈 종님 그리고 정 작가님. 이번엔 제가 다녔던 회사의 부장님 얘기를 할까 합니다. 한 10년 전 얘기인데요. 첫 번째 이야기. 우리 회사는 땡땡넷이라고 하는 사내 메일을 운영을 합니다. 뭐 무슨 안에서 내부적으로 쓰는 무슨 넷이 있나 봐요. 사내 메일 게시판, 동호회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해야 하죠. 즉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하는데 보통 아이디를 사용자가 정하지만 회사 거라 아이디를 사원번호로 입력하게 되어 있고 패스워드는 본인이 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거의 대부분 4번 넣고 그렇죠. 패스워드 넣고. 다음은 영업팀의 초기에는 4번하고 동일한 번호가 돼 있거나 빵빵빵빵으로 돼 있거나. 그렇죠. 보통 다음은 영업팀의 카리스마 충남 당진 출신의 H 부장님과 전산실 Y 과장님 경북 안동 출신의 대화 내용입니다. H 부장, 야 이거 어떻게 하는겨? Y 과장, 되게 간단해요. 아이디에 4번, 패스워드에 비밀번호 입력하면 돼요. H 부장, 야 안 되는데? Y 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해보시고 연락하세요. 라고 슬슬 가로 열고 목소리에 짜증이 배기 시작함. 가로 닫고. 잠시 후 H 부장, 야 계속했는데 안 돼. 얼른 와봐. Y 과장, 혼잣말로 진짜 개새끼 바빠 뒤지겠구만. 네네 갑니다. Y 과장 H 부장 앞에 도착해서 극적극적 하면서 그거 안 될 리가 없는데. H 부장, 야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한다는 얘기야? Y 과장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H 과장 컴퓨터 아이디란엔 숫자 4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요? 4번. 아이디에 4번 치고 패스워드에 패스워드 비밀번호 치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H 부장이 충남 당진 출신에 이렇게 안 되는겨 하면서 계속 숫자 4 제가 패스워드에 패스워드라고 치신 거 아니야? 패스워드 영어인가? PASS 지금은 없는데 아마 네이트 옛날 처음 가입할 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성별 남이제이 성별 남에 체크를 해야 되는데
남 쓰고 이제 가는 바람에 이름이 이렇게 남이잭으로 뜨더라고요. 네이트온 메신저 보면 남이제. 아 그러고 보면 지난주에 그 네이트온 대란이 있었는데 네이트온 미친 새끼들은 업그레이드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쓸 수 없는 메신저를 만들까. 베타를 원래 보통 이제 서비스를 할 땐 베타를 돌리잖아요. 근데 베타를 정식 버전으로 그냥 돌린 거야. 말도 안 되는 메신저가 뜨는 거야. 그래서 쓸 수 없는 메신저가 됐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그거 큰 실수야. 카톡 따라가려고 카톡한테 지금 먹히고 있으니까 카톡 PC 버전 때문에 따라가려고 하는데 큰 실수야. 방향을 따로 잡아야 돼. 난 그 부장님 관련해서 생각하는 사연은 이 사람들 아나? 친위 사원에 들어갔는데 부장님하고 대화해요. 부장님한테 아 부장님이 우리 사무실에서 그렇게 딸바보라면서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벌써 그렇게 소문이 났나 그런 거야. 아 부장님 실례지만 따님이 몇 살일까? 딸은 없네만. 자 이제 초청 다음 주에 와도 돼. 나 와도 돼. 와도 돼. 맞아. 그 방조건 받았다. 관련해서 제가 만화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데 셀프라는 만화가 있어. 셀프 만화가 셀프 제목이 셀프야. 이승우 당첨. 이승우 너 다음 주에 와도 돼. 내가 허락할게. 그 만화가 그런 얘기예요. 어떤 애가 되게 여자한테 인기가 많은 애, 말하자면 원빈 같은 애인 거야. 여자한테 인기가 너무 많아서 한 번도 딸바보가 돼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20 몇 살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그걸 해보고 싶어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절벽으로 가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딸바보의 세계에 눈을 뜨는 그런 얘기예요.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자, 두 번째 이야기. 우리 둥글돌림의 두 번째 이야기. 이것도 역시 컴퓨터와 관련된 이야기야. 우리 팀 부장이 일주일 동안 일본에 출장을 간 사이에 이 인간의 컴퓨터 활용 수준과는 동떨어진 LCD 모니터로 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부장은 지가 컴퓨터 다루는 수준은 생각지도 않고 이상 있으면 괜히 나한테 야 김대리 이거 왜 이렇게 되냐 하는 사람입니다. 빙신 지가 내가 지 컴퓨터를 건들지도 않았는데 또 그 사건 생각나네. 왜 나한테 따지는 거야? 처음에 그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갔을 때 이것들이 컴퓨터 다 고장 내놔가지고 우리가 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저 화면 보호기 비밀번호를 못 풀어가지고 그랬다는 그 일화 생각나네요. 자 LCD 모니터로 바뀐 부장은 기분이 좋았든지 나에게 화난 미소를 지으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야 김대리, 야 모니터를 LCD로 새 걸로 바꿨는데 즐겨찾긴 그대로네. 딱 저 수준이죠. 어쨌든 우리 둥근 돌림 원하시면 언제든 방청할 수 있는 방청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루트루밍 시식권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JT 워터님. 이상한데 이름? JT 워터? JT 워터. 본명이 뭔지 정말 너무 궁금해요. 베를린에서 살고 계신 분인데 제 비염을 또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비염 동지라고 힘내라고 감사드립니다. JT 워터님. 베를린에서는 비염 같은 거 안 걸린대요. 그 잠원동에 JW 메리어트가 있거든요. 네, 있죠. 터미널 뒤에 있잖아요. 있죠. 거기에 나이트가 시두스라고 예전에 네, 시두스 자주 갔었죠. 시골에 사신 그 우리 친척분 한 분이 계속 시골 그 울진 사신 분인데 네. 그 잠원동이라고 JW라고 잠원 빠질 수 있겠네요. 진짜야. 잠원 메리어트. 진짜야. 진짜야. 잠원동에 있어서 JW 그 메리엇이야. 시두스 나이트는 가봤었죠 예전에. 그럼요. 예전에 저는 시두스를 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거기가 보통 나이트 연결돼 있잖아 고스터미널 그 선거랑 이렇게. 그래갖고 보통 나이트가 술을 먹고 가잖아. 술을 좀 먹다가 나이트 가자 해서 나이트를 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도착해서 뭐 택시에서 내린 다음에 가는 동안에 너무 밝아서 술이 깨. 그러니까 맞아. 상가가 엄청 먹잖아. 졸라 창피해. 술이 깨서 나이트에 들어가게 돼. 오랫동안 영업 못 하고 몇 년 안 돼서 노래를 금방 없어졌죠. 없어진 지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몇 년 영업 몇 년 못 오래 못 했어요. 이름이 되게 좋죠. 시두스.
이름 너무 좋아. 그러니까 느낌 있네. 어쨌든 나이틴 JW 메리엇은 잠원동의 약자 맞아요. 우리 외할머니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런 일화가 있었죠. 결혼식 갈 때 오셔가지고는 그 매니저분들이 화환을 보내잖아요. 엔터테인먼트 업체에서 보냈는데 그 YTC에서 영턱스 클럽 거기서 네. 화환을 보냈었어요. YTC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화환 리본에 써 그때마다 있잖아요. 영턱스가 있을 때 있구나. 할머니 그걸 보시더니 제이가 너 그 SBS 다닌다더니 YTC로 옮겼냐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되나. YTC라고 딱. 참, 할머니 이제 하늘나라에 잘 계시는지 당첨 모르겠네요. 2번 올 수 있게. 가자! 다음은 그 양웬리라는 어우 또 아이디어 저- 간집바네. 우리 양웬리라고 하면 은하용 전설의 이제 주인공 중에 한 명인데 아주 천재적인 전략가, 그 운영의 마술사라고 하는 뭐 그런 분이 계시죠. 제가 존경하는 분이요, 양웬리 선생님. 진짜 마술 얘기 보냈던 컴퍼니라고 합니다. 또 라고. 마술 얘기를. 이번에 그 핵심 사연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쓰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못 썼다가 광고를 보니 다시 생각이 났어요. 요즘 광고를 보면 상품마다 어떤 사람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광고가 있습니다. 이병헌 씨가 스마트폰 광고를 새로 찍으셨는데 광고 카피가 단언컨대 대세는 뒤가 될 것입니다. 이거래요. 한번 해줘 봐봐. 단언컨대 대세는 뒤가 될 것입니다. 이건데 저만 쓰레기인가요? 이 광고 단언컨대 그 옛날에 그 왜 샤론 스톤 목소리로 한 거 있지? 강한 걸로 넣어주세요. 이후에 제일 선정적인 광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저도 제가 모르는 음란 건데. 마귀가 쓰였나요? 단언컨대 대세는 뒤가 될 것입니다. 한때는 못생겨도 맛은 좋아도 있고 섹스어필 광고가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대유행했던 적이죠. 어. 90년대 초반 중반이었대. 엄청 유행했었죠. 제가 본 섹스어필 광고 중에 최고였던 건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학교 동아리 야크라는 이제 광고 동아리가 있는데 광고 동아리에서 sek스어필 광고제라는 걸 했어요, 행사로. 거기에 이제 해외 섹스어필 광고를 여러 가지 되게 해외는 진짜로 야, 야하고 네가 그러니까 서코필처럼 섹스어필처럼 섹스어필. 색서필. 좋네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야, 우리 또 지난번에 우리 저 그림 보내주셨던 김영환님께서 또 우리 그 저희가 이제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저희가 사용해도 되냐고 현수막 같은 데다가 얼마든지 사용해달라고. 그 김영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성격이 다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SBS 라디오에도 김영환 라디오에도 씨라고. 있고 그분은 보도국에- 김영환이고 네. 이분은 우리 저 애청자분은 김영완. 그렇구나. 어. 그 보도국에도 부장님 계신데 아주 그냥 인격자세요. 그분이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그리고 저 위로 메일 하나 왔습니다. 이분 이름은 김유경. 왠지 영. 아니 유경. 영. 김유경. 왠지 키가 크고 미인일 것 같은 이름인데. 아니, 그러니까. 아담한 사이즈에 얼굴빛이 하얀 분이에요. 저는 키가 크고 미인인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다니는 사람일 것 같아요. 아니. 그래? 오케이. 그럼 만약 김유경님 어느 쪽 말이 맞은지에 따라서 아담하고 얼굴빛이 희고 가슴이 봉긋한 분이에요. 오케이. 뭐 걸 거야? 뭐 손가락 걸 거야? 아니요. 뭐 걸 거야? 제 저기 이거 뭐지 방청권이요. 야, 확신이 없으면 하지 마. 저는 이재익의 손목을 걸겠습니다. 저는 오한마와 함께 이승훈의 오른발. 오한마 협찬. 어쨌든 김유경님 다음 주에 꼭 사연 보내주세요. 보내주십시오. 어느 쪽인지. 누구 발목과 누구 손목이 키가 날아가는지. 큰지 아담한지 본인이 그걸부터. 어쨌든 전 김유경님 사랑합니다. 애매하게 한 165 된다 이제. 여자 키 65면 큰 건가요? 아담인가요? 65는 큰 거, 65부터 큰 거, 64가 제일 애매해. 64 중간? 63. 오케이. 64보다 큰지 안 큰지. 64 중간으로. 오케이. 저 김유경님께 아니, 근데 진심으로 아담하려면 감사드립니다. 61보다 작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61부터 64까지는 중간이고. 에휴, 여자는 75m는 다 아담해요. 진심 감사드리고 김유경님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김은종 PD님 보세요. 제 소개는 생략하고 다음과 같은 연합뉴스 기사를 발견했네요. 하면서 연합뉴스 기사를 별 사연이 다 보네 진짜. 여기다 저 올려주셨어요. YTC. 그래서 읽는데 진짜 별 사연이 다 있더라 진짜. 연합뉴스 베이징 특파원 차대운 특파원이 쓴 기사입니다.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김은종 PD님 읽어보세요. 중국어 못하는 중국인 4억 명. 전 인구의 30%. 농촌 변방 소수민족 표준 중국어 의사소통 불가능. 13억 중국인 가운데 무려 4억 명이 표준 중국어인 푸통화로 의사소통하는 게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10명 가운데 3명이 중국어를 못하는 셈. 당연한 일이네. 지금 기본적인 중국어를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네. 그럼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네. 얘는 변방이네 변방. 변방 소수민족이네. 걔는 심장미구로네. 어쨌든 김유경님, 난 너무나 나 항상 이 기사를 갖고 다닐 거야. 어딜 가든지 나 중국어 못한다고 욕하는 새끼들한테 보여줄 거야. 야 중국인도 지금 4억 명이나 중국어를 못하는데. 그 오늘 지금 사연 소개가 이제 평소보다 길다고 느끼신다면 정확히 여러분 느끼신 거예요. 눈치 까셨나요? 여러분 눈치 까셨나요? 스파이를 만약에 본 분이시라면은 아실 거예요. 눈치 까셨겠지? 오늘 사연 소개가 길겠구나. 눈치 까셨겠지. 더 길어야 돼요. 한 개 더 갑시다. 한 8개쯤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우리 그 박사 가정하고 있는 우왕희님. 우왕이. 왕희. 우왕 우왕희님. 안녕하세요. 박사 과정 7년차 우왕입니다. 박사를 7년씩 보통 하나요? 몰라요. 보통 한 2, 3년에 끝나지 않아요? 무슨 박사를 7년씩 해요. 유치원 3년 다니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박사냐에 따라 다르죠. 어떤 박사도 7년씩은 안 할 것 같은데. 정석 박사 이런 거 하려면 7년 걸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김은종이 중국어로 박사 따려면 7년 걸릴 것 같아요. 뭔 소리야? 17년은 걸리지 이 사람아. 학사부터 다시 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 박사 과정 7년차 우왕희님. 지난번에 그 엘리시움을 보시고서 그나저나 맷 데이먼과 조디 포스터는 이 영화에 왜 출연을 한 걸까요? 이렇게 해서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PS로 재밌는 얘기 이분 도전하셨습니다. 도전. 자 지금 차 박사님하고 둥근 돌림 두 분이 입장권 지금 확보하고 입장권과 시식권 확보하고 계시죠. 자 우왕희님 도전. 재밌는 얘기. 처갓집 어른들과 처갓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술을 꽤 많이 먹었습니다. 처형이 화장실로 가시더군요. 그런데 나올 때가 지났는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혹시 안에서 잠이 드신 걸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려주세요라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와이프한테 무슨 일이 있나 가보라고 했습니다. 처형은 불을 안 켜고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나오는 입구를 찾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계셨습니다. 와우. 좀 죄송하네요.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택도 없네. 읽어가지고 안 돼요. 이걸 보내고 지금 10,000원 드리겠습니다. 얼마? 컬트 주고 한번 깔까? 좀 10,000원이요. 얼마? 80원? 전 110원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90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진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쨌든 저 우왕이님은 기준을 우리 쌀바보 정도로 합시다. 그 8년 차에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게 다 이제 퍼즐처럼 이해가 가네요. 왜 박사를 7년 하고 계신지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우왕이님 사랑합니다. 애기야 괜찮아. 그래 얼굴만 이쁘면 됐지 뭐. 애기면 돼. 웃길 필요 없어. 죄송한데 남자분이에요? 형 잘못한 거야 형이. 친구야 잘못한 것 같아. 씨발 네가 잘못했네. 씨발 형일 가능성이 높아. 존나 잘못했네. 느낌에. 야, 네가 잘못한 거야 진짜. 그리고 우리 또 저기 낙성대에서 강감찬님이 사연을 강감찬님 잘 듣고 계시다고. 거기 가다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아시죠? 이승훈 PD는 있죠. 김민정 PD는 그 동상 있잖아. 동상 있잖아. 낙성대. 강감찬님 잘 듣고 계시다고. 감사합니다. 우리 강감찬님 같은 분들 덕분에 힘이 나네요. 그리고 이분은 이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네타운 19 애청자입니다. 이메일 꼭 읽어주세요. 보내니 변진석. 왜 이름만이라도 제가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괜히. 왠지 요망사항쯤 될 것 같은 이런 느낌. 존망상? 요망상 변진석입니다. 네 진짜 엊그제 너무 어제구나. 바로 몇 시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김창렬의 올드스쿨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추억의 책받침 스타에 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박남정 우리 그 PBK츠 왜 책받침 채시라 많이 나왔다. 코팅해서 다니고 막 이랬잖아.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하이라, 채시라, 김혜수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옛날에 좋아했던 분으로 최수종 씨,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책받침 하고 다녔다고 막 이러는데 김창렬 씨가 이제 DJ 김창렬 씨가 창렬이 형이
아유, 여러분 저 요즘에 최수정 씨 그땐 난리였어. 진짜 인기 많고 요즘은 막 이제 하이라 씨한테 너무 잘해가지고 남편들의 공공의 적이 됐지만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유 최수정이 형 요즘에 요즘에는 말이야 하이라 씨하고 결혼해가지고 남편들의 공공의 젖이 됐잖아.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어제 나 만나자마자 그러더라고. 승훈아, 형이 한 건 했다. 심이 걸렸어요? 아 이거 말 실수한 거야 그냥. 아 그래도 걸릴 수도 있지. 안 걸렸지. 야 공공의 적이 가급적이 공공의 젖으로 나왔는데 말 실수지. 그냥 에로틱한데요, 공공의 젖은? 어쨌든 대체 어떤 젖인가요, 공공의 젖은? 어쨌든 속편은 프라이빗 젖으로. 야 어쨌든 다행스러운 건 어가 나와서 다행이지. 오가 나갔으면 어쩔 뻔했는데. 나는 담당 PD로서 멘붕이 됐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창이 그건 형 뭘까? 너무 젖 좋아한다. 그건 뭘까? 아무리 젖 생각을 하는 중이라도 그렇게 젖.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뭘까? 뭐가요? 아니 오로 발음되면 그건 뭘까? 그거는 당신이 그만둬야지. 그건 뭘까 그거는? 그럼 PD 교체지 뭐야? 공공의 젖이라고 하면 뭘까요? 에로 영화가 생각이 나는 뭐 용의 국물 막 이런 거 있잖아. 하여튼 사람의 머릿속에 너무 골똘히 생각하면 말실수가 나옵니다. 어쨌든 최수종 씨는 모든 남편들의 공공의 젖인 걸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75에 B인 걸로 합시다. 최수종 가슴은 75에 B인 걸로. 그러면 누구나 최수종 씨는 만질 수 있는가? 최수종 씨 가슴은 누구나 만질 수 있는가? 최수종 가슴은 100만 불짜리 가슴. 어쨌든 하이라 씨에게 심심한 죄송한 마음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동안 밀렸던 사연 오늘 다 했네. 사연 소개 다 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뭐 짧겠지만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 스파입니다. 잠깐 마지막 하나 사연 방금 온 따끈따끈한 네. 문자 사연 못 읽어본 거구나. 배태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듣고 있었나? 이번 목요일에 부산 토크쇼 딜 오픈될 예정입니다. 팍팍 소개해 주세요. 하고 방금 11시 27분에 왔네요. 그래요. 어쨌든 저희 그 부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싶습니다. 당연히 누가 갖고 와요? 당연히 무료 공연이고요. 원하시는 분들 제가 다 하는 거 아니야? 난 내가 숙소 준비했으니까. 아니 근데 그 티문에서 지희 씨가 그때 부루마블 그쪽에서 갖고 온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 부루마블이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그 오소독산 걸로 가야지. 좋은 걸로 가야죠. 처음에 타이페이로 시작하는. 제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뭐 독사가 나올 것 같고 뭐 오사 독사 뭐 이거 뭐 뱀이 중앙극장가 있는 뱀을 진짜 부산 300만 원 할 거야? 당연하지. 야, 그럼 부산 걸리면 그냥 끝인데? 어디든지 로컬 룰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디든 야, 서울이 200인데 부산 300이야? 아니 당연하지. 봐. 저 상가집 가잖아. 도리집꽃땡이라고 있어요. 집꽃땡을 하는데 상가집 가면 장사가 무조건 제일 높아. 장사가 1등이야. 그러니까 상가집에서는. 201만 원으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면 거기 걸리면 파산이야 바로. 회생의 가는 여지가 없어요. 그럼 파산해야지. 그럼 무서운 사람들이구만. 그럼 오한마 갖고 와. 갖고 와 이 사람아. 근데 그거 아니? 자꾸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이걸 걸린다? 처음에 가위바위보 하자 그런 사람이 꼭 져. 자 가위바위보 정해. 자꾸 이런 얘기 자꾸 하잖아? 걸려. 그것도 우리가 말이 씨가 됐다고 하죠. 자,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영화 스파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을 듣고 계십니다.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네, 스파이. 제목은 힘차게 불렀습니다. 제목은 진짜요? 스파이 불렀어요. 스파이. 네, 개봉한 지 뭐 며칠 안 된 따끈따끈한 영화입니다. 121분짜리 한국 영화 액션 코믹. 설경구 씨, 문소리 씨, 그리고 다니엘 헨이, 고창석 씨, 한예리 씨, 그리고 라미란, 정인기 이렇게 등장을 했고요. 이상직 감독입니다. 이승준 감독 아니야? 이상직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건 제작이 이상직인 거잖아요. 제작 이상진이네요. 감독 이름을 제일 처음에 안 써졌어. 감독이 이승준. 이승준 감독이 이승준. 위에 써 있구나. 네, 이승준 감독. 이승훈이랑 비슷하네요.
형이에요? 네, 뭐 친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요. 이승준 감독님. 저 국정원 저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설경구. 이 사람은 국정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뭐 페이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네네. 이러면 안 돼. 근데 국정원 직원 아니잖아요. 국정원 직원이죠. 아니 뭐. 거기도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공무원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중간에. 뭐 하여튼 뭐 무슨 뭐 그럼 우리나라에 또 다른 어떤 정보기관이 있다고 치고 뭐 세금을 좀 받긴 하지만 민간 기관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중간에 나오거든요. 국정원 얘기, 그러니까 국정원이라고 하는 걸 좀 피해간 것 같아요. 피해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뭐 대한민국의 그 뭐 메인 정보 왜냐면 대통령이랑 막 다이다이로 압수하는 거니까 대한민국의 제1 정보기관으로 하겠습니다. 메일이 긴데 하여튼 뭐 그런 기관이 있다고 치고 세종물산. 뭐 세종물산의 그 직원인데 그 여러 그 직원들 중에서도 가장 그 현장에서 뛰는 필드 요원이에요. 이 사람이 총도 쏘고 막 직접 협상도 직접 나가서 하고 이런 요원인데 뭐 소말리아 같은 데 가지고 막 해적에 잡힌 우리나라 인질도 구출하고 막 네네. 실제로 그런 이제 와일드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단 한 명 자기 와이프한테 꼼짝을 못 해요. 와이프 여기 이제 바로 문소리인 거죠. 와이프 문소리는 스튜어디스로 일을 하면서 결혼한 지 몇 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 이유는 설경구가 이게 너무 출장이 잦으니까 네. 현장 요원이다 보니까 계속 투입이 되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출장 갔다고 자기 신분을 숨겨야 되니까 뻥치고 뭐 일주일씩 없고 막 이러니까 이제 잣잣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설경구 집안은 정말 고루하고 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무슨 막 3대째 뭐 이 막 장손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네. 애를 낳으라고 또 시어머니는 그렇게 또 이제 쫍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소리와 설경구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문소리의 핸드폰에 웬수라고 이제 이름이 저장돼 있을 정도로 011이에요. 011인데 스마트폰이더라고. 그거 이상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인데 국정원은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나라 그 국정원 요원들도 있고 하지만 또 북한에서 간첩들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일본 간첩들도 있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인사가 한 명 있는데 그 인사와 관련된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격추가 되는 거예요. 공해 상공에서 격추가 돼요. 비행기 폭발해 버립니다. 그리고 죽게 되는데 그 아버지의 딸이 뭐냐면 북한의 굉장히 촉망받는 핵물리학자인 거죠. 네. 여자인데 심지어 어려. 20대로 보이는 여자인데 핵물리학자인데 천재 핵물리학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를 둘러싼 어떤 암투가 있다 싶어가지고 그 여자 이름이 백설이에요. 한예리 씨가 주연을 했는데 그 백설이를 이제 확보하기 위한 여러 나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CIA, 뭐 중국, 일본에서 이제 정보기관들의 첩보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첩보전 한가운데 이상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 다니엘 헤니가 주연한 라이언 역인데 이 다니엘 헤니는 약간 정체가 불분명해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뭐 북한도 아니고 중국 같기도 한데 중국도 아닌 것 같고 미국 쪽도 아닌 것 같고 모호한 인물입니다. 근데 다니엘 헤니가 이제 백설이를 이제 말하자면 확보를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 설경구랑 이제 붙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 헤니가 우연히 설경구와 문소리가 부부관계라는 걸 사실 알게 되고 문소리한테 고의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소리는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너무 잘생긴 다니엘 헤니를 보니까 사실 뭐 악화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다니엘 헤니가 막 허리 안고 아이 오케이 그러면 누구라도 그럼. 내 와이프가 뭐 그렇다고 해도 뭐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뭐 다니엘 헤니인데 뭐 그 정도라면. 하여튼 그래서 문소리 다니엘 헤니 흠뻑 빠집니다. 이 아줌마가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막 다니엘 헤니가 부르면 나가고 밥 먹고 막 꽐라 내가지고 막 에스코트 받아서 호텔 들어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걸 또 설경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경구한테는 두 가지 미션이 주어지는 거죠. 미션 1 백설이를 확보하라. 미션 2 이 마누라를 지켜라. 이 두 가지 미션이 막 꽈집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다니엘 헤니가 그렇죠. 또 다른 스파이니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설경구가 이 백설이를 우리나라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와대까지 이제 백설이 존재가 알려지고 확보됐다는 게 알려지는데 그 와중에 다니엘 헤니 정체가 밝혀지는데 우리나라 북한 양쪽으로부터 버림받은 말하자면 버림받은 스파이인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막 그런 증오심에 이렇게 불타오르다가 한 무기 제조업체의 더블 스파이가 되는 거죠. 그 왜냐하면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무기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업체. 그 다국적 무기. 무기를 만드는 제조업체. 로키드 마틴이랑 로키드 마틴 누가 같은 봐도 따라 제네럴. 제네럴.
따라해가지고 제네랄. 제네랄 에이, 같은 제네랄. 거죠. 제네랄 같은 거기서 이제 소속이 돼가지고 거기서 돈을 받고 이제 음모를 꾸미는데 그게 엄청난 그것을 꾸미는데 거기라고 했나 우리 뭐라 했나 그것을 꾸미는데 이게 엄청난 거예요. 보다 좀 웃었는데 저는 웃겨서 웃은 게 아니라 기가 차서 웃었는데 미사일을 실어와가지고 미사일을 우리나라에 설치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평양으로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려는 그런 계획. 그래서 엄청나게 무기를 팔아먹겠다는 거대 그 무기 회사의.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돼서 영화의 이제 클라이막스 장면이 돼서 다니엘 헤니에게 미사일 발사를 막고자 설경구와 다니엘 헤니가 엎치락뒤치락 싸우는데 그 와중에 문소리까지 또 겹쳐가지고 막 싸우고 그 와중에 또 백설이도 갑자기 핵물리학자인데 막 거의 막 격투기 선수처럼 막 싸우고 막 이런 유탄전이 벌어지다가 결국은 이 다니엘 헤니 한반도를 전쟁으로 불살라 버리겠다는 이 다니엘 헤니의 그것을 잘 틀어막고 우리 또 와이프인 문소리도 또 새로운 스파이로 거듭 태어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영화가 끝이 납니다. 참 그럴듯한 영화였어요. 그럴듯하죠 정말. 김은영 PD님 어떻게 나도 보셨어요? 미사일이나 하나 구해보려고. 수틀립을 싸버리게 그냥. 정말 훌륭한 영화예요. 정말 이 영화. 전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극장에서 이제 처음에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왜 보통 대부분의 이런 스파이 영화나 대부분의 이런 액션물들에서 그 주인공의 캐릭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프닝 시퀀스, 그러니까 타이틀이 뜨기 전에 오프닝 시퀀스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주요한 메인 사건하고는 관련이 없고 얘가 이런 애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보통 보여주는 그 오프닝 시퀀스가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스토리는 아니에요. 근데 힘을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되게 몰입을 하거든. 설경구가 저런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딱 보여주거든. 액션도 많고. 근데 저는 처음에 서프라이즈인가 갑자기 이거 뭐 서프라이즈로 시작해서 중간에 뭐 사랑과 전쟁도 좀 나오다가 영화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CGV인가 채널 OCN인가 거기서 트루라이즈 영화를 하더라고요. 발 맞춰가지고. 야, 근데 다시 봐도 너무 재밌는 거야. 그렇죠. 저는 트루라이즈를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극장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영화가 제임스 카메룬의 터미네이터 2 바로 다음 작품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기대치가 막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다시 보니까 너무나 재밌는 왜 코미디가 섞여져 있는 첩보물인 거야. 너무 재밌더라고. 재밌는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망했죠. 터미네이터 2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기대치만큼 충족을 못 시켰던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굉장히 재밌는 코미디가 버무려진 첩보물인데 그때만 해도 터미네이터 2 때문에 저거는 이런 해석일 거야.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웃으라고 한 장치 가지고도 해석을 막 하는 거야. 지나갔지. 저거 제임스 카메론이 이런 의미로 담아놓은 걸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과대 해석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터미네이터 2를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근데 트루라이즈 너무 재밌게 봤는데 스파이를 보고 나니까 새삼 트루라이즈가 걸작이라는. 어떻게 20년 전 영화인데 지금 영화 다이다이를 붙어도 20년 전 영화가 이길 수 있는지 되게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 영화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판권을 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너무나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데 거기에서 이제 왜 여기서 문소리나 이제 설경구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라고는 어떤 한국화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루라이즈를 더 한국화시켜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디테일들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뭐 재미 요소를 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시원찮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문소리와 설경구가 그 오아시스도 물론 했지만 바카스탕에서 만나가지고 그 바카스탕에 보면은 왜 시퀀스 넘어갈 때마다 기차가 거꾸로 가시는 거 알죠? 그렇죠. 기차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시간이 가잖아요. 역행되니까. 기차를 조준하고 있었잖아요. 기차가 거꾸로 가시는 건 뭐야? 기차님께서 거꾸로 가시는 거 아시죠? 기 선생님께서 거꾸로 가시는 거 알죠? 문어크로. 설경구 문소리가 그때 이후로 시간을 마치 역행해서 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영화가 정말 한숨만 나오네요. 뭐라 할 말이 없네. 이제 PD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또 얘기해야 됩니까 이걸? 한번 해보세요. 아니 20년 전에 나왔어야 될 영화가 왜 이제 20년 동안 영화 20년에 찍어놓고 창고에 있다가 지금 개봉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건 20년 전에 영화를 모욕하는 거죠. 20년 전에 정말... 나온 영화가 우리가 본 영화는 예를 들면 터미네이터 2거든요.
좀 그러니까 사람이 화를 북돋는 그런 코미디 영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 코미디 영화가 웃겨야 되는데 화나는 그런 영화 있잖아. 그런 영화였고 근데 딱 하나 저는 그래도 보다가 이 사람이 자기 방어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보면 나의 방어 기제를 하나 만들었어요. 문소리나 시컷 보자. 그건 좋았어요 정말. 문소리 씨를 스크린으로 오랜만에 여주인공으로 쫙 길게 보고 또 그녀의 매력을 보는 것 딱 하나. 제가 아까 그 얘기 안 했나요? 안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야 이 새끼야. 하여튼 문소리 씨를 시컷 봤다는 거 좋았어요. 그 얘기만 할게요. 좋은 거로. 딴 거는 뭐 좋은 걸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람이 자기 합리화라는 걸 하잖아요. 이렇게 자기 합리화했어요. 김은종 씨발놈이 진짜 영화를 골라도 개 같은 거. 야, 근데 정말 그 이순이 이제 맨날 아침에 이거 한 장씩 던져주잖아요. 네. 질문 뭐 한두 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몇 개 적혀 있잖아. 너 정말 1년 반, 2년 동안 난생 처음으로 내일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 이거를 내가 어제 정말 고민했어.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너무 재미가 없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웃음기 뺀 코미디 영화라고 평가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게 그냥 구석구석만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설경구랑 저 문소리 집 나오잖아요. 그 집에 애가 없잖아요. 애가 안 생겨서 고민인 집이잖아. 젖병소독기는 왜 있는 거야? 그 유팡에서 나온 젖병소독기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011 스마트폰 이런 거만 계속 존나 그런 것만 보고 있어. 이 영화가 만들어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다니엘은의 저 마지막 대사 진짜 죽이고 싶지 않았어? 이거 스파이 운명이다. 이용당하는 존재야 뭐 이러면서 그게 왜 나와? 나는 그 대사보다 더 웃긴 거. 커피 하실래요? 이거 있잖아. 그거는 코미디 완전 일부러 그걸 노린 건데 그러니까. 그거의 문제는 웃기지 않는다는 게 문제야. 하자면 실수가 나와서 이거를 노린 건데 그 광고를 자기 딴에는 패러디라고 한 건데 달콤 커피인가 뭐 요즘 성전하는 거 있거든. 패러디라고 실수가 나와가지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지. 잠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해드리면은 이 영화는 처음에 이제 이건 뭐 JK 필름 윤재균 감독이 만든 기획한 영화예요. 제작한 영화인데 원래는 이명세 감독이 메가폰을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실은 트루 라이즈처럼 어떻게 보면 이 뻔한 첩보물 영화인데 7급 공무원 뭐 그런 류에 우리나라 7급 공무원이나 또 최근에 몇 개 성공했어요. 네. 그런 영화들이 그런 첩보 영화인데 여기다가 문소리 설경구라는 우리나라 연기파 최고 연기파 배우들을 쓰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여기에 좀 약간 주인공들이 표가 많이 팔리는 배우들을 쓰잖아요. 예컨대 뭐 7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뭐 강지원 씨. 강지원이나 뭐 김하늘이니 뭐 이런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젊은 층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배우들을 쓰는데 여기서는 전형적인 연기 잘하는 배우로 일단 캐스팅을 가고 또 감독 또한 가장 전형적인 그 상업 영화 감독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미장센은 최고로 추구하는 어떤 그 촬영에는 진짜 일가견이 있다고 하는 이명세 감독을 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믹스 매치죠. 옷으로 치면은 위에는 양복 딱 입고 있는데 밑에는 뭐 운동화 같은 거.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잘 어울리면 진짜 끼깔나게 멋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노렸던 영화인데 이명세 감독이 결국은 중간에 하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윤재균 감독 쪽에서 원했던 그 완성도에 대한 어떤 기준치가 있었을 거고 이명세 감독이 원했던 기준치가 있었는데 너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물을 놓고 보니까 하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까 그 김은종 PD도 얘기했지만 영화의 타이틀이라는 거는 이 영화가 어떤 영화고 이 영화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를 설명하는 영화 말하자면 씬이잖아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코미디 영화예요. 그러면 첫 장면에서 이 영화는 코미디 영화입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첫 장면은 코미디 영화인지 뭔지를 알 수가 없어. 안 그럴 거면 액션씬을 잘 찍기라도 하든지 좀 제대로 찍기라도 좀 하든지. 수준 이하의 영화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그 하나만 더 이재 PD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요렇게 이제 보통 제작자들이 입김이 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감독도 하고 투자까지 다 받아오고 할 수 있죠. 예 이렇게 좀 이렇게 말하자면은 영화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제작자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감독이 이명세 감독 같은 우리나라 거장들도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나 결국은? 그럼요. 근데 그런 경우에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불화가 생겨서 그만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아니면 봉준호 감독 같은 케이스가 나오기도 하죠. 이번에 설국열차 같은 경우. 그 제작사들이 만만한 제작사들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뭐 어쨌든 제가 마침 어젯밤에 바로 어젯밤에 그 설국열차 만든 오퍼스 필름 대표님하고 같이 자리를 했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대표님이 유난히 말을 아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사람이 들었나 안 들었나 하고 굉장히 궁금해했었어요. 그래서 대표님하고 차 마시고 끝나고 거기 이제 투자 담당하시는 PD님하고 또 제작부 그 여직원하고 같이 술을 마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방송을 뭐 하여튼 뭐 그런 상황. 뭐라고 그러세요? 시네타 나운트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시나리오 작가를 둘 중 하나를 그만둬야겠다 싶은 생각.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저 이재익 PD는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걸로 하고 그 초대권 2장하고 투자권을 새로 누구 섭외하죠? 남중건 PD 추천합니다. 목소리가 똑같아요. 아니 근데 중건이 너무 영화를 진지하게 봐서 제가 할게요 그냥. 근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이 뭐지? 서울자사 같은 경우 보면 어느 하나가 말하자면 꿀리지가 않잖아요. 봉준호 감독과 오퍼스 필름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다음에 할 영화에 원빈을 섭외했어. 그 대표가 섭외가 아니라 이제 출연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감독한테 저 원빈 씨 이제 하기로 했어요. 이러면 감독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쵸. 주연을 원빈으로 던져줬는데. 그쵸. 그럼 감독이 사실 원빈으로 주연 확정되면 펀딩도 자연스럽게 다 따라오게 되고. 모든 게 다 되는 거야. 감독한테 있어 제작자는 그 자체로서 이제 막강한 이제 권력이 되는 거죠. 감독이 쉽게 거역할 수 없죠. 그럴 때 제작자는. 그럴 때 봉준호면 거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그게 조화롭게 잘 이룬 케이스가 그나마 설국열차인 것 같다고요. 그나마 설국열차를 보면은 봉준호가 제작사 입김에 휘둘려서 이런 장면이 나왔구나라고 하는 장면은 잘 없잖아. 그런 장면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근데 그 정도 안 되고. 근데 그런 감독이 몇 명이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뽑아보죠. 5명? 5명 정도? 자, 봉준호. 일단 봉준호, 박찬욱, 김지훈 들어가고 김지훈은 이제 꺾인 것 같은데 최동훈 그다음에 류승환. 최근에 류승환 최근에 그 저기 뭐야 좀 꺾였지만 김용화도 들어갈 것이고 최동훈이나 류승환은 부인이 그걸 해서 또 그 지점에서 제가 강영철 들어갈 것이고 김용환 감독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그때 고릴라 얘기할 때 저 미스터고 얘기할 때 제일 제가 힘줘서 얘기했던 분이 그 부분이잖아. 비즈니스맨이 되는 순간 통제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돈도 돼, 내가 연출도 해 하면 누가 그 사람을 통제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제일 안타까웠던 점이 조금 티격태격하더라도 결국 그렇죠. 이명세 감독이 만약에 끝까지 작품을 완성을 했다면 분명히 이명세 감독이 원하는 미장센이 안 나왔을 거예요. 또 이쪽에서 원하는 또 그 윤재균 감독이 원하는 코미디 제작자가 원하는 코미디가 안 나왔을 텐데 어쨌든 둘이 티격태격했으면 저는 이거보다는 좋은 결과물이 나왔을 것 같다. 그 긴장 서로 이렇게 긴장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어떤 뭔가가 나왔을 텐데 결국은 이제 그게 좌초됐기 때문에 이렇게 작품이 나와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세 감독이 이거를 하는 게 진짜 아니 그러니까 안 어울리는 조합이긴 한데 저는 오히려 거기에서 저는 시너지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에 얘기했던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에 로버트 레드포드가 나오면 딱이지만 거기에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끼워넣음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로버트 레드포드가 나오면 그 감동이 없었을걸요. 왜냐하면 로버트 레드포드는 너무 잘생겼으니까 메릴 스트립이 반할 수밖에 없는 남자니까 그 여운이 안 남는단 말이야. 저격이지.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조화로운 것은 조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맑은 물엔 고기가 못 사는 법이고.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가 이렇게 좀 안 좋은 결과로 나온 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 좀 전에 얘기한 이 제작사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작품을 찍을 수 있는 감독이라고 아까 이제 봉준호, 뭐 박찬욱 이런 감독 얘기를 했는데 사실 윤재균 감독도 그런 감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분도 이제 제작자가 이 영화가 워낙에 윤재균 제작이다 보니까 윤재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같은 명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는 사이잖아요. 알죠. 예전에 그 에피소드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거 뭐 그거부터 시작해서 해. 윤재균 감독 제가 어떤 편인가 딱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윤재균 감독의 그 무명 시절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 태창 흥업이라는 영화사가 있어요. 요즘도 영화 찍나 거기서? 태창 흥업이라는 영화사가 있는데 그 전에 영화사를 가게 된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은 이 양반이 이제 대기업 LG인가를 다니다가 LG에 대해 카피라이터인가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그때 IMF 터지고 막 이러면서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이재익 PD처럼 막 글에 대한 욕망이 좀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때 신혼여행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맞아요. 그 신은 몸신자고 호는 영혼할 때 혼자야.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뭐 신혼여행 갔는데 거기 알고 보면 살인사건 끼고 막 되게 스크루볼 코미디 같은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걸로 아마 스크루볼 코미디가 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잘난 척하지 말고. 글쎄요. 스쿨바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김도영 선생님이 그 CM송은 정말 너무 잘 부르셨어.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걸로 아마 데뷔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말한 그 태창 흥업이 바로 그 신혼여행의 제작사예요. 아 그렇구나. 거기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그 신혼여행 시나리오를
요즘으로 치면 이제 각색 뭐 비슷한 느낌으로 가서 좀 보고 같이 얘기도 해주고 그랬죠. 곁다리.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제가 그때 좀 좋게 좀 포장 좀 하자. 꼽사리. 꼽사리. 그럼 이렇게 하자 이렇게. 꼽사리. 시나리오 어드바이저? 아니 꼽사리였는데 제가 그때 얼마 받았어요? 300 받았나? 졸라 좋겠다. 아 왜냐면 그때 어릴 때예요. 몇 살 때지? 24살? 아 24살 때 300씩 받았어? 25살? 나 24살? 그때 저 무협소설 뼈 빠지게 3권 쓰고 600인가 받았던 것 같은데 씨발. 하여튼 그랬었어요. 근데 몇 살 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군대 막 제대할 때쯤인가 군대 있을 때인가 하여튼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거기 그 재정훈이라고 꽤 유명한 사람이 영화계에서 이름이 멋있다. 재정훈. 쳐보적 나올 텐데 그분이 이제 거기 말단 사원이었어요 당시. 지금은 투자 이쪽에서 지금 뭐 하시는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재정훈 찾아보면 나올 텐데 재정훈 씨랑 그 위에 또 하여튼 또 그런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두 분이 작가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에 대해 관심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너무 어린데 정말 그렇지. 너무 어리잖아요. 24살인데 시나리오 작가. 너무 어린데 벌써 되게 잘 쓸 것 같잖아. 소설책도 내고 정말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이재익 PD가 24살인데 시나리오 작가의 문단에 등단했지. 진짜 소설 잘 쓸 것 같아. 막 무라카미 하루키일 것 같아. 히라시노 게이고. 히라시노 게이고지. 히라시노 게이고는 뭐야? 찌라시노 게이고 같은 이런 느낌. 이런 히라소니 같은.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아저씨 소설을 보면 나와요? 안 나오나 봐. 내 이름 잘못 알았나? 제 뭐인데. 하여튼 그 두 분이 이제 작가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작가군 비슷하게 여러 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랑 윤재균 감독이었던 거예요. 윤재균 씨는 몇 살이요? 저보다 꽤 많겠죠 나이가. 그때 몇 살 있을 제 거야. 느낌으로 아저씨였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두 분이 하는 얼굴은 자기 1학년 때도 아저씨였 그 얼굴이었다고 어디 정말 인터뷰에서 얘기했어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분이 태창흥업 소속 직원이긴 하지만 따로 자기들 오피스를 야 나이가 얻어가지고. 적절하네. 응? 69년생이네. 69년생. 나이가 윤재균이네. 갑자기 야 나 별 2개 더 줄래. 69년생이야? 그래서 묘한데? 그동안 그런 영화를 찍어 오신 거였어. 그래서 몽정기를 찍고 색즉시공을 찍고 야 했구나. 나 스파이 별 2개 더 줄래. 69년생이 제작한 영화면. 근데 이 아저씨들 둘이가 자기 사무실이 회사가 있는데 따로 이제 오피스를 얻어가지고 작가들을 통해서 거기서 뭐 아이템 개발하는데 그때 이제 저랑 같이 거기를 자주 갔었죠. 둘 다 똑같은 신인 작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저 나이는 훨씬 많았지만 같이 뭐 이렇게 술자리도 많이 했어요. 술 많이 먹었죠. 그래서 이분이 참 뭐 이런 왜 지금 이분의 지위에는 안 어울리지만 그 야동 그때는 야동이란 말이 없어요. 포르노죠. 노루표라고 하죠. 노루표. 같은 뭐 이거 보면서 전문이시더라고요. 저한테 모자이크 지우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노모 유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근데 사실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고 술 먹다가 사실 퀄리티는 유머가 더 좋다. 그치. 근데 모자이크 때문에 안 보게 된다니까. 아유 그거 왜 그런 아까운 걸 썩히냐 그러면서 맥주컵을 한쪽 눈을 감고 안 감은 눈에 맥주컵을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거리를 싹 조절하다 보면 모자이크가 지워지는 그 거리가 있대요. 근데 야 역시 떡잎부터 거장들은 다르구나. 떡잎부터. 야 색즉시공 같은 작품들이 명작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네. 근데 그때 제가 그때만 해도 윤재균 감독이 막 뜰 때였나 하여튼 윤재균 감독이 지금 같을 때는 아니에요. 그때 이제 이재익 PD가 윤재균 감독 영화를 가지고 저한테 이제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사람이 정상적인 회사를 다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도 당연히 세운상가에서 나도 노루표 파는 사람일 거라고 외모도 사실은 그 사람이 그래서 정상적인 광고회사 다니는 대기업 직원이란 걸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어요. 그 제일 제가 확신했던 직업은 그 성인용품 판매업자. 세운상가. 저기 낙타 눈썹 팔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소피아 팔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거 생각했어요. 생각했는데 윤재훈 감독의 대표적이라고 할 만한 영화 뭐 있죠? 해운대죠, 뭐 그래도. 저는 단언컨대 색즉시공. 역시 그의 모든 모든 이재익 PD님은 해운대를 그의 모든 정수가 다 들어가 있어. 거기에. 하여튼 그랬는데 이거 하다 결국은 모자이크 못 지웠어요. 근데 제 생각에 지금 짐작컨대 그분이 저 놀리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되겠니? 야 이게 되니? 이게 되니? 아이고 진짜. 역시 그 감독을 하려면은 사짜 기질이 좀 있어야 돼요. 좀 말하자면 북극 가서 냉장고 팔고 에어컨 팔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감독을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게 되는 유머가 있고 안 되는 유머가 있나 봐요. 또 다른 걸 돌려보면서 또 맥주컵을 또 왔다가 눈에 붙였다 뗐다. 부끄러운 젊은 날이네요. 20대 뭘 초반에. 부끄러워요. 너무 좋지.
근데 약간 그 근데- 맥주잔에다가 맥주를 한 10잔 정도 마시고 알딸딸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럼 맥주도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분이고 뭐 그 뒤로도 이제 소식을 저는 간간히 들었죠.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거물이 되셨는데 이분도 이제 자기가 굉장히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분이죠. 대기업도 다니셨고. 네, 많죠 그런 마인드가. 그래서 제작을 하고 이러면서 글쎄요. 해운대 이후부터는 저는 사실 조금 다른 분이 제작을 하고 이분이 장기는 이런 시나리오를 잘 쓰세요. 잘 쓰시는데 여기도 보세요. 지금 우리 정서임 작가 뽑아온 자료 보면 각본을 직접 쓰셨죠. 여기 있네요. 각본은 박수진 작가가 썼는데 각색을 윤재균이 이런 박수진 작가는 이뻐요? 모르겠어요. 윤재균 씨가 또 각색이 또 참여했잖아요. 민지은 이쁘게 씨가 들어가지고. 이쁠 것 같네요 여기. 나 유영아. 아, 유영아? 죄송합니다 작가님들. 이러다 또 시나리오 작가 모임가 뭐 개발리고. 아니 문자 와. 민지은 작가 빡 돌았다고. 내가 모르는 게 있다. 좋댔구만. 의외로 이름이 여기 촬영에 홍재식 이분 아름다울 수 있다. 의외로. 홍재식 이분 아름다울 수 있어. 아름다운 여성 촬영 감독일 수 있다. 니네 이름 갖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요. 하여튼 윤 감독님 영화가 저 색즉시공이랑 귀신 나오는 그거 뭐였죠? 망한 거? 낭만자객? 낭만자객이랑 해운대랑 또 뭐 있죠? 또 투사불체. 두사불체. 빼놓을 수 없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그 커리어가 1번가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죠. 저 임창정이랑 하지원 나왔던 옴니버스. 그걸 왜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영화가 시나리오로는 제일 촘촘해요. 윤재균 감독이 시나리오를 촘촘하다고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영화 시나리오 촘촘해요. 엉성하죠. 예. 엉성하죠. 그런데 1번가의 기적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꾸복과 정확히 맞아 들어간 영화라서 저는 이 감독님 쓰신 시나리오 거의 다 봤거든요. 네, 스파이는 안 봤는데 네. 그 전까지 해운대까지도 시나리오 다 읽어봤어요. 네, 영화 네. 보기 전에 다 봤는데 볼 때마다 부족한 거를 조금 더 넘치는 것들을 메우는 장기가 있다. 분명 부족한데 딴 게 넘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럼 이제 넘어가는 PD의 거예요. 장기는 뭐예요? 그 다음 영화가 더 좋을 거라는 것. 어. 그런 희망? 저희 장기죠. 희망이 있다는 거. 희망이 있다는 것이 장기죠. 겨자씨만한 희망이 있어도. 제가 살인의 추억을 써버렸으면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인생이. 그렇죠. 그런 거죠. 윤 감독님 영화 딴 영화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면 색즉시공 좋아하신다고요? 색즉시공 정말 잘 만든 웰메이드 코미디 영화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는 특히나 이제 되게 인상이 남았던 게 색즉시공 촬영장을 한 2번 정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왜요? 한밤의 TV연에 취재 한밤할 간다고 때구나. 갔는데 그때 왜 임창정 씨가 네. 하지원 씨를 달래주기 위해서 네. 하지원 씨가 이제 나쁜 선배한테 차이고 되게 몸과 마음이 아팠던 그 순간에 몸도 아파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막 차력쇼를 펼쳐요. 앞에다가 막 맞아요. 그 스타킹 쉽게 말하면 낙태한 여자친구 낙태한 그날이죠. 그렇죠. 병원에서 나온 다음 그날 미역국을 이렇게 자기가 끓이면서 거기다가 이제 웃기려고. 스타킹 쓰고 그다음에 뭐 여기다가 막 옷 받고 막 온갖 차력을 다 해요. 막 강목 막 부러뜨리고 근데 되게 슬픈 장면이잖아요. 엄청 슬프고 웃기죠. 근데 그 장면 정말 촬영장에서도 되게 잘 살았거든요. 느낌이. 근데 영화 분량으로 봤을 때도 되게 우프다 그러잖아요. 웃기면서 슬픈 장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장면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 찍혔더라고요. 저는 그 색즉시공 윤재근 감독 영화를 저는 싫어하거든요. 사실 싫어해요. 윤재근 감독 영화는 얄팍한 영화를 싫어하니까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극장에서 본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색즉시공도 극장에서 봤고 낭만자객도 극장에서 봤고 낭만자객 극장에서 야, 제일 저 망한 영화예요. 야, 저 새끼 윤재균 빠다. 저거 윤재균 빠야, 빠네. 빠 저거. 해운대도 극장에서 봤고 일본가의 윤재균 기적도 극장에서 봤고 야, 윤재균 빠. 여기 하나 있었네. 네, 그 이번에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윤재근을 분명히 싫어하는데 난 너무 싫은데 김은용인데? 저 공포영화 굉장히 싫어하는데 제 공포영화 베스트 20을 말씀드리면 베스트 5도 아니야. 그래갖고 하여튼 그 색즉시공하고 낭만자객을 보면서 색즉시공은 제가 재밌게 봤어요. 그 낭만자객을 보면서 생각한 건 뭐였냐면 감독이 너무 힘이 세지면 안 되는구나. 프로듀서의 역할이란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색즉시공 때까지만 해도 윤재근 감독이 그렇게 힘이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프로듀서하고 이렇게 그 아까 말씀하신 대꾸복구가 있으면서 갔는데 긍정적인 긴장 관계. 낭만자객은 그걸 완전히 잃어버리고 제가 보기엔 지나치게 윤재균에게 기울어 있는 영화 같았어요. 그래서 영화란 게 원맨쇼, 감독의 원맨쇼지만 원맨쇼로 안 채워지는 감독들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방금 제작자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네.
배우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배우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감독이 묘한 그 긍정적인 긴장감이 있어야지 네. 낭만자객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윤재균 감독이 그 앞에 이제 같이 했던 배우들을 주로 많이 썼어요. 네네. 김민종 씨 빼고는 네네. 나머지는 다 이렇게 말하자면 최성국 씨 내가 뭐. 꽂아줄게 이런 네. 느낌으로 네. 갔단 말이야. 네.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영화가 안 이루어집니다. 배우하고 감독에도 약간 그런 긴장감이 있어줘야 돼요. 근데 거기는 막 너무 내가 꽂아주는 느낌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나만 따라와. 근데 그런 대표적으로 안 좋은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게 있어요. 강우석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런 안 좋은 점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시지만 강우석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배우들을 너무 약간 그 의리로 가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배우들이 너무 전폭적으로 신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긴장감이 너무 없는 단점이 근데 있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봉준호도 의리로 가는데 봉준호는 안 그렇잖아. 봉준호 감독은 약간 의리로 간다는 느낌보다는 아무리 의리로 그대로 송강호하고 그 친구 누구지? 고화성. 고화성 친구가 나왔지만 고화성 그럼에도 친구는 뭐야? 쟤 벌써 친구 먹었나 봐. 그런 친구를 먹었어요? 아니잖아. 그런 저 배우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봉준호 감독은 뭔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캐스팅했다는 느낌이 있는 반면 뭐 윤재균 감독 같은 뒤돌아보지 않고 경우에는 갔다. 어쨌든 윤재균 감독의 가장 큰 그 강점이라고 한다면 잘 안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화 많이 찍고 몇 편 안 망한 사람 많지 않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계속 찍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이게 몇 편째 영화를 굉장히 많이 찍거든요. 다작인데 다 잘 됐어. 다. 근데 사실은 아주 잘 됐어. 영화가 가면서 계속 거의 다. 수준은 떨어졌죠. 그러니까 해운대가 히트쳤지만 사실 해운대가 좋은 영화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내가 네 아빠다. 그 거기에 나오는 박중훈 씨 연기하며 막 그 박중훈 씨가 헬기 타고 저 떠나면 내가 네 아빠다. 이게 하나하나가 정말 이 오글거린다고 하죠. 손가락이 막 그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은 오징어처럼 오그라져가지고 없어질 것 같은. 난 정말 민망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튀어나오는 영화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영화가 계속 아닐까 싶어. 먹히다가 이제 슬슬 안 먹히는 게 아닌가. 사실은 처음에 아니에요? 초반에 색즉시군 이후로는 다 망작이에요. 낭만자객 어쨌든. 때부터 사실 좋은 영화 하나도 없었어. 그 이후로도 십수년을 잘 해오셨죠. 망하진 않았죠. 근데 윤재균 영화를 누가 추천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누구한테 윤재균 영화를 추천해야 된다 그러면 색즉시공 정도 이후로는 추천할 영화가 없는 거죠. 히트는 쳤다고 하지만. 그랬어요. 이 영화 저 캐스팅 얘기를 좀 해보죠. 캐스팅 어떠셨어요? 저는 문소리 씨는 정말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해요. 문소리를 볼 때 그 어떤 느낌, 그리고 그 여배우답지 않은데도 가장 여배우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문소리 씨는. 저는 문소리 씨 연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 영화의 가장 정확한 연기를 한 사람은 문소리가 맞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러니까 코미디 영화니까 문소리는 정확히 코미디 영화 연기를 했는데 아무도 코미디 연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딴 사람들은 다 니마이 연기를 하고 문소리 혼자 코미디 연기를 하니까 문소리 연기가 너무 톤이 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소리 씨의 잘못은 전혀 아닌데 다른 모두의 잘못이지. 아니 사실 감독의 잘못이죠. 디렉팅이 잘못된 거지. 문소리 씨는 정확히 연기를 하는데 딴 사람들이 연기를 니마이로 하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연기가. 문소리 씨의 연기가 되게 이상해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소리 씨 연기는 좋더라고. 그러니까 막 톤이 튀는데도 불구하고 야 문소리라는 배우가 가진 매력의 끝은 어딜까? 저는 문소리라는 배우가 진짜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흔히 하는 그 농담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제일 배우가. 좋아하는 배우죠. 그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죠. 지난주에도 누군가 얘기했었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인데 문소리 씨는 정말 뭐랄까 연기를 하고 있는데 그 뭔가 아우라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그 아우라가 부담스러운 아우라가 아니라 멋있다 멋지다 이런 게 아니라 연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우라가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묘한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문소리 씨 이 자료를 보면 정서임 작가가 준 이 영화 자료를 보면 스파이 2013 그리고 관능의 법칙이 2013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관능의 법칙이 어떤 영화인지 아세요? 유소리 씨, 문소리 씨 모르죠. 차기작. 몰라요. 이게 이 권칠일 감독님 작품이에요. 좋은 작품이네. 좋은 작품이야. 제목이 일단 제목이 좋아.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누구 찍고 누구야? 계세요. 권 감독님? 엄정화, 문소리 이렇게 여자들 4명이 나오는 친구들 얘기. 시나리오 제가 읽어봤는데 요 다음 게 이제 제 노벰버 여인인데 그 지금 찍고 계세요. 지금 촬영 끝났나? 끝났겠다. 8월 했으니까 막 끝났거나 막바지 촬영 중인 걸 알고. 관능의 법칙 할 때 한번 모셔야겠네. 그 개봉할 때. 모셔야죠. 정말 모시려고요? 문소리 씨를? 진짜 모시려고요? 그래서 관능의 법칙 개봉할 때 원더풀 라디오 특집으로 한번
저는 일단 쉬겠습니다. 남중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남중건 PD를 다시 이 영화에서 저는 한예리 씨 캐스팅이 좋으면서도 되게 안 좋았는데 그 백설이 씨를 연기한 뭐냐면 너무 요원 같아. 물리학자 같지가 않고 너무 요원 같은 거야. 제가 아까 그랬죠. 갑자기 격투기 선수가 됐다고. 이 사람이 제일 요원 같아. 그 로프 타고 내려오는데 제일 멋있어. 그래갖고 너무 튀는 거야. 전혀 핵물리학자 같은 느낌 없이 되게 요원 같은 느낌이라 뭘까?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밋밋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매력이 있잖아요. 매력 있어요. 굉장히 매력 있어요. 코리아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예, 거기서도 이제 똑같이 그러니까 넌 너무 코리아가 생각나가지고 좀 웃겼는데 너무 매력적인 배우인 것 같아. 그리고 야쿠르트 아줌마 진짜 어이없지 않아요? 라미란 씨가 아니고 뭐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기서 내가 무서워야 되는 거야? 아니야 뭐 그런 장면들 대표적인 장면들 몇 개 있죠.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그 스파이 영화 중에 뭐 좋아하는 영화 있으세요? 저는 스파이 영화 정말 싫어하는데요. 베스트 20위부터 가겠습니다. 네. 작년에 정말 제 인생 최고의 우리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네. 요거는 빼고 얘기할게요 오늘은. 그 비슷한 미국 드라마 있어요. 컴퍼니란 미국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게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랑 굉장히 얼개가 비슷한데 3편짜리예요. 한 편에 한 1시간만씩 돼요. 3편짜리인데 그 누구죠? 예전에 배트맨과 로빈에서 로빈으로 나왔던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아무튼 이따 치고 그분이랑 뭐 마이클 키튼이랑 이렇게 나오는데 그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를 재밌게 보셨으니까 이 컴퍼니도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 한번 보세요. 어쨌든 그 영화는 저희가 누차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최고의 스파이 영화로 남겨두고 다른 영화를 드리자면은 그 예전에 해리슨 포드가 뭐 정확하게 그 스파이 영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첩보 액션물 중에 추천을 드리자면은 해리슨 포드가 나왔던 영화 중에 탐 클랜스라는 작가가 있어요. 뭔 얘기하는지 알겠다. 예, 그 작가가 만든 작품 중에서 뭐 패트리엇 게임도 재밌고 다 재밌는데 긴급 명령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그 전까지만 해도 액션 첩보물에는 늘 근육질의 사나이들이라든지 아니면 막 날아다니는 사람들, 막 몸이 막 진짜 강철같이 막 뭐 딱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나오다가 처음으로 주인공이 백면 서생이야. 약간 뭐 박사나 아니면 이렇게 뭐 총도 잘 다룰 줄도 모르고 이런 주인공인 해리슨 포드가 나와서 막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서 지금 한번 다시 보고 싶네요. 긴급 명령 같은 작품들은 보고 싶고 또 하나는 그 브래드 피트하고 이것도 해리슨 포드가 나오는데 데블스 오운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있죠. 그 액션 첩보물에 늘 많이 등장하는 IRA. IRA가 빠지면은 또 영화가 잘 안 섭하지. 그 IRA가 나오는 영화 중에서는 그 작품이 굉장히 재밌었던 느낌이 나네요. 이재 PD는 뭐죠? 기억나는 거 우리가 다뤘던 베를린. 다시 곰씹어 보니까 좋은 영화. 굉장히 제가 줬던 별점보다 하나 더 좋아요. 좋은 영화라니까. 그게 본 때문에 안 좋은 영화처럼 느껴진 거라니까. 지난번에 이승훈 PD 얘기가 혼자서 고개 끄덕끄덕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영화예요. 잘 만든 영화고 그때 내가 너무 이 영화를 너무 쉽게 받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좋은.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영화예요. 왜냐하면 헐리우드 영화들은 지금 김은정 PD 얘기한 게 그 정도가 정석이에요. 그런 영화들 좋은 영화들이죠. 그리고 뭐 당연히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이런 것들이 있고. 저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굉장히 좋아하고 재밌게 봤지만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왠지 스파이 영화 같은 느낌은 왠지 안 들어요. 그렇죠. 저는 역시 본 시리즈와 007이 훨씬 그런 영화를 꼽는다 그러면 스파이 영화 치고 너무 화려하죠 미션 임파서블. 본 시리즈가 역시 본 시리즈 정말 스파이 같잖아요. 그 미션 임파서블은 마치 곱창을 먹는데 너무 깨끗한 접시에다가 하얀 접시에 곱창을 예쁘게 드레싱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느낌이에요. 곱창으로 스마일 마크를 그려서 주는 것 같은 이런 프렌치 소스에다 곱창을 담궈 찍어 먹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죠. 이 영화가 사실은 트루라이즈를 우라카이 내지는 표절한 영화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 우라카이하고 표절의 차이가 뭘까요? 소송을 걸 수 있냐 없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영화로 트루라이즈를 소송이 걸려가지고 돈을 물어줘야 되는 표절인 거고 그렇게까지 안 되면 우라카이예요. 그렇구나. 김은영 PD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자 입장에서 근데 자주 우라카이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소송에서 결정을 누군가 내려야 되잖아. 그때 판단 기준이 뭐냐는 거지. 그때 판사의 판단 기준이 글쎄요. 느낌 아닐까? 정답 나왔네. 느낌이지. 예술이 뭐 느낌으로 아는 거지 뭐. 제가 왜 지금 느낌이란 말을 쓸 수 없는 이유가 있어. 느낌이란 말 밖에 쓸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전 정말 정서라고 말하고 싶은데
금지돼 있어서 이게 얘기해도 되나요? 느낌 합시다. 하지 마세요. 느낌 아니까. 김정 PD는 본 것 같아요. 글쎄요. 그 판단을 내려야 되는 만약에 내가 판사 입장이라고 입장이야. 생각을 한다면은 정말 작품을 봤을 때 그 정서라는 거밖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맞는 것 같고 아, 쟤는 그 말 써도 되는구나. 그럼 난 써도 돼. 예를 들면 그 스피드 같은 경우 그 뒤로 수없이 그 우라카이를 대고 리메이크가 되는데 그 얀드봉 감독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보면 안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표절인지 우라카이인지 알아요. 어. 그러니까 그 파라프레이즈라고 하는 왜 우리가 글을 쓸 때 그 글을 그대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쓰더라도 그거를 바꿔서 쓰면 파라프레이즈라고 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안 하면 표절이라고 하잖아요. 쟤는 세뮤엘 아담스 갖다 줘도 사무엘 아담스를 먹고 있겠구나 쟤는. 사무엘 아담스. 바라볼 에이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바라볼 에이스. 좋은 말이네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안다고밖에 말할 수는 없는데 우라카이하고 표절은 분명히 차이가 나요. 음악도 그렇잖아요. 이게 그 음악을 그대로 가져온 건지 아니면 바꾼 건지. 뭐 기준이 있어요. 뭐 몇 마디 뭐 몇 소절까지 뭐 그런 게 중요한 같으면 건 뭐 사실 표절이고 아니죠. 뭐 이게 아니라 결국은 예술품이기 때문에 봤을 때 이게 표절이냐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재해석을 했느냐. 그리고 그거는 작업 뭐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큐베이스를 한 2년 정도 배웠거든요. 큐베이스가 뭐예요? 그 미디 그 프로그램이요. 컴퓨터 프로그램. 작곡해 보겠다고. 네네. 큐베이스를 개인 강습을 한 2년 받아 1년 정도 받고 1년 동안 제가 작곡을 해 봤는데 엄마곡이 있어요. 엄마곡.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요즘 노래가 있다. 뭐 요즘 블러드라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노래가 있으면 나 이런 노래 너무 좋아 꽂혀. 비슷한 노래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비트를 쪼개요. 쪼개가지고 킥을 뭘 썼나를. 별로 안 보고. 궁금하니까 저는 화장실 갔다 올게요. 뭐 끝났어 얘기. 이렇게 가서 하다 보면 만들어 보면은 비슷해져요. 이거는 표절이라고 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을 마지막 이제 끝났는데. 예, 끝냅시다 이제. 저 자작 갈까요? 자작? 자작 가야죠. 자작. 자작 먼저 얘기해 주세요. 글쎄요. 뭐 다니엘 애니 문소리 어때요? 100%. 100%? 100%. 왜냐면 그 휴대방으로 들어간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승우는 설경구 백설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감이 안 나요. 그럼 뭐라고? 설경구 야쿠르트 하지마 이렇게 해야 이게 정확한 어감이 옵니다. 자 설경구 왠지 야 설경구 백설이가 아니구나. 여기 백설이는 여기는- 요원이구나. 요원. 설경구 백설이도 나는 인. 설경구 백설이 요원. 영화 속엔 등장하지 않았지만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나는 그 백설이가 한예리가 그 저 밧줄 차고 내려오는데 옷을 왜 이렇게 섹시한 걸로 갈아입니? 깜짝 놀랐어. 레깅스가 하체 이 곡선이 좋더만. 레깅스. 이 여자 찾아보니까 84년생이에요. 되게 어려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 배우가 되게 연기도 잘하고 저는 막 코리아 때부터 지켜봤는데 굉장히 좋은 배우로 성장할 것 같아요. 난 정말 애인 줄 알았어. 뭐 이제 한 20살쯤 된 애인 줄 알았는데. 그죠. 우리 정서임 작가도 나이를 구분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지. 뭐 피부가 거의 뭘 뭐 마가 떠요 거기서. 꿀 피부니까요. 마가 뜨나요? 어쨌든 설경구 백설이인 그다음에 세종물산 사장과 야쿠르트 아줌마. 나 인. 100% 100%? 100%. 100%. 왜냐면 그 야구르트 아줌마가 그 다니엘 헤니 그 투시했을 때 물건을 보잖아요. 그래. 너무 놀랍니다. 그러니까. 세종물산 사전이랑 비교돼서 놀랍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어쨌든 그럼 맨날 보던 거랑 비교되니까 놀랍니다. 다 무슨 인인 얘기하고 걸로. 있었어요? 자작하고 있었어요. 뭐 나도 없는데 자작을 가. 이제 하면 되죠. 자작 뭐 우리 이제 막 자작했어. 뭐? 다 자시야. 다니엘 헤니 문소리 당연히 자시고 반박 수 있는 그런 거 있어요? 없죠. 없지. 호텔방에 들어갔는데. 그럼. 아니 호텔방에선 그 친구가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친구랑도 자시야. 야, 네가 다니엘 헤니야. 들어가는데 여자가 2명 있어. 그냥 나올 수 있냐? 차례차례. 아니면 같이. 사람아. 참. 지금 정선이도 고개 끄덕끄덕 하잖아. 그럼. 정서임이 이런 더러운 얘기에 고개를 끄덕일 정도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오케이. 거라고. 굿. 굿. 그다음 그다음에 세종물산 사장이랑 야쿠르트 아줌마. 자, 100%지. 100% 자시지. 근데 난 진짜 이 야쿠르트 아줌마는 앞에 뭘 붙여서 100%일 것 같아. 그냥 설경구랑 야쿠르트 아줌마. 100%. 마치 그 파고다 공원의 그 바카스 아줌마 같은 느낌이 들면 고창석과 야쿠르트 아줌마. 100%인데? 심지어 잘 어울리는 커플이야. 우리 라미란 씨가 그 연애의 온도에서 그 역할이었잖아. 그 부장인가 과장인가? 과장인가 해가지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그날 바로 파토난 그 역할이었잖아. 야, 내가 시네타운 19 지금 1년 반 됐잖아. 우리가 안 다루는 영화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극장에서 본 게 연애의 온도인 것 같다.
아 우리 안 다뤘나? 안 달았어, 달았어, 안 안 달았어. 아 맨날 김강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다른 줄 알았어. 다음 주에 김강현 또 오잖아. 그러네. 그 친구 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놈 새끼. 아. 무술이. 아니 제가 지난주에 만났어요. 지난주에 만나가지고 그 계속 푸시를 했거든요. 무술이. 무술이는 도대체 너 무술이가 없다면 넌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협박을 해놨는데 무술이를 섭외하러 가야 되는 쫑 파티에 촬영이 있어서 못 갔어요. 이런 그래서 지금 뒷단에는 무술이가 아니고요. 무술이가 될 뻔한 분을 데리고 지망생. 나쁜 놈이구만. 그 강현이가 요번에 저 뭐야 관상? 아니 씨랑 씨 나오는 드라마 잠깐만 이거 회사가요? 얘기해도 되나? 왜? 아직 기사가 안 나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글쎄. 그건 그럴 수 있겠다. 그래 그러면 편집을 쭉 제가 삐 소리로 편집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 어. 삐 소리 넣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야, 밖에 지금 엘르 그 스태프들이 와 있는데 헤어 디자이너 그다음에 스타일리스트 코디 저기 포토그래퍼 와 있는데 잘 생겼네요. 포토그래퍼 남자분이 멋있다. 자 그러면 얘기를 정리하도록 하죠. 이 영화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엘르 얘기만 20분이니까 가능하지. 감기랑 비교하면 이 영화 어떤데? 저는 감기보다는 훨씬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못 볼 정도는 눈 뜨고 못 보진 않겠다. 윤재균 영화 찍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감기하고 비교해서도 야 이승훈 진짜 어려운 질문 던진다. 너 감기 볼래? 스파이 볼래? 야. 난 솔직히 말하면 감기. 전 스파이. 난 감기. 어우 엘리시움?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이 영화가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왜 이재 PD 아실 텐데 시나리오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있는 거 아시죠? 알죠. 뭐 주인공 누구고 이렇게 이인하 넣으면은 씨가 만든. 아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이인하 거 씨가 말고, 만들었어요. 미국에 있어. 있는데 넣으면은 쭉쭉쭉쭉 나와요. 플롯이 나오죠. 쭉 뭐 악당이 누구고 뭐 이렇게 질문에 쭉 답변하다 보면 시나리오가 쭉 나오는 그런 프로인데 그거에 의해서 만든 것 같은 영화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거에 짝퉁 기계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만들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짝퉁 기계가 분명히 있어요. 싼 거 있다. 분명히 저는 있다 그런 거. 그 기계를 나이스 썼어야 모양이 하는 있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계를 썼어야 했는데. 그 기계가 나이키라면 이거 나이스. 아니야. 그 기계는 아니야. 절대. 자 그러면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볼보 별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좋았던 점은 문소리를 실컷 봤다. 정말 좋았어요. 보지 말이고요. 별점 2개 가겠습니다. 김민정 PD. 좋았던 점은 한예리. 한예리가 베란다에서 밧줄 타고 내려와서 좋았어요. 당연히 보지 말이고요. 별점은 1.5 드릴게요. 네. 저는 좋았던 점 없고요. 아쉬웠던 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당연히 절보. 절 보지. 그리고 아니 절보 아니야. 앞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우리가 왜 그거론이라 그러잖아. 그것도 앞으로 절대 보지 말 것도 그냥 길상사라고 표현해줘. 저 이번 영화 스파이 저 길상사고요. 남마음이. 아니 저는 절보 안 할게요. 반세운 저 길상사 뭐. 안 하고 그냥 보지만 할게요. 사실 어떤 분들은 재밌게 보실 수도 있을 또 것 같아요. 약해졌어. 이승훈 약해졌어. 윤재균 영화 찍어 말어. 속이 약해졌는데. 약해졌어. 똑바로 말하라고. 재균이 형 사랑해요. 영화를 찍어 말하고 윤재균. 찍어도 돼요. 뭐. 색이 약해졌어. 그러니까 언제든 씨발 찍지 마라 찍어라 이러더니 말이야. 넌 나에게 유약함을 줬어. 아니 저는 감기 정도는 아니었다니까요. 감기가 정말 최악의 승훈이가 목소리가 걸걸하고 욕을 족같이 해서 그렇지 사실 되게 마음이 여리네요. 내가 쭉 봤는데 마음이 되게 여리네. 근데 감기가 없었으면 근데 이 나는 영화를 진짜 지금 아까 승훈이가 질문 던진 이후에 진짜 한 10분 동안 고민했거든. 난 둘 중에 하나 보라면 난 감기 볼래. 막상 막하해. 사실 뭐 도찐 개찐인데. 마카. 마카. 네, 저는 감기보단 나은 것 같아요. 별점 2개 드릴게요. 자 메일 주소 한번. 그리고 참 윤정인 감독님 계속 영화 찍어도 된다고 하시네요. 계속 쭉 찍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허락할게. 멋있어. 잠깐만.
이승훈이 인정한 그러니까 공증한 우리 거야? 이제 별점 허락했어. 주고 공증한 거야? 별점 주고 볼 보이지 하잖아. 승훈이만 질문이 하나 더 있어. 앞으로 영어 찍어야 말아요. 찍찍 찍찍 말.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 찍찍. 이승훈에게는 마지막 찍찍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 썼어. 쓰지 마. 서스. 나 앞으로 시나리오 또 써. 아니 쓰지 마. 서스. 자, 메일 주소 가겠습니다. 시네타운 숫자 19 CINETOWN 숫자 19 골뱅이 gmail.com. 메일 많이 보시고요. 다음 주 보내주시고. 굉장히 유리합니다. 다음 주 왜냐하면 유리한가요? 오늘 있는 사연 없는 사연 다 긁었었거든. 이제 메일 다음 주 오는 메일은 거의 소개될 확률이 90%예요. 많이 보내주세요. 자, 다음 주 영화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관상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69회가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충격의 69회, 감동의 69회 69회 무수리 편. 공포의 69회, 대망 대망의 69회. 있겠네요. 다음 주에 찾아가겠습니다.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완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69 플러스 2회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9에서 만나요.